NBA 시즌 프리뷰에 앞서 또 하나의 파일럿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조맨의 전지적 판타지 시점으로 바라보는 본격 NBA 판타지 방송, 농구에 미친 방송 마핑보이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핑보이즈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현기입니다. 지난 2월에 보내드렸던 판타지 방송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19 시즌을 앞두고 전지적 판타지 시점에서의 선수 평가와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의 꿀픽 추천 등의 내용으로 채워보고자 합니다. 방송 함께하는 분들 먼저 만나보시죠. 마핑보이즈의 고문 괄호 레이커스로 괄호 닫고 모여라 모두 다의 그분 모모 신봉철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판타지 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저 못해도 한 5, 6년은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기간쯤 되겠네요.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네, 지금 한국에 온 지 4년이니까, 네, 못해도 5, 6년은 된 것 같아요. 네. 졸업반이네요. 초등학교. 네,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뜻밖의 방송 롤핑 보이즈를 하드 캐리하고 돌아온 가찬홍, 네, 점프볼의 김찬홍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판타지 몇 개 하시나요?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몇 개요? 대박. 9개요. 1, 2, 3, 4, 5, 6, 7, 8, 9? 네네. 다 됩니까 그게? 두 자릿수는 아니네요. 그냥 놓고 가려고요. 그냥 막 하는, 어차피 판타지는 즐기는 거니까요. 놓고 간다. 그 혹시 놓고 간다 괜찮다. 드래프트는 그 중에 몇 개쯤 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지금 6개 돌파했고, 이번 주 와.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이후부터 2개가 이번 주 내 주말에 껴있고 하나가 또 남아있네요. 네, 이게 된다는 게 이제 시즌이 다가온다는 어, 점점 임박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어떤 분도 그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아마 지난 시즌에 9개 했을 거고 지난 시즌에 10개 했을 텐데 네. 이번 시즌은 네. 좀 빡빡해서 몇 개 안 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 쉬어가는 시즌으로. 네. 모르겠습니다. 네, 이 열정이 한번 떨어지니까 사람이 쉽게 안 올라오네요. 네, 아무튼 모두의 판타지의 문을 빌면서 네, 전지적 판타지 시점. 네, 본격적인 판타지적 선수 평가, 전지적 판타지 시점, 그 요즘 MBC에서 많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이죠. 전판시. 네, 전판시. 네. 네, 적인 방송, 판타지 방송으로 하는 마핑보이즈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판타지는 이제 헤드 투 헤드, 그 이제 매주 스코어로 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로티서리, 이건 이제 1년 총 누적으로 하시는 개념인데 저는 둘 다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만 로티서리 같은 경우는 이 중반 이후에 좀 각이 나옵니다. 이게 좀 반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중반 이후엔 약간 상위권 분들만의 리그가 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시즌 로티서리를 좀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헤드 투 헤드 기준의 컨셉으로 일단은 최대한 말씀을 많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수에 대한 전판시 평가를 하기 전에 어떤 선수를 기본적으로 뽑을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도 아직 드래프트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3개쯤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시즌 5개쯤 할 텐데 아마 그중에 3개를 지금 했는데, 제가 앞에 3개를 해본 결과 역시나 매년 그렇지만 이번 시즌 특히 센터가 굉장히 없습니다. 쓸만한 센터가 매년 그렇지만 이번 시즌은 더한 것 같아요. 완전 네, 기근 수준이어서. 진짜 빡빡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하던, 그러니까 뭐 매년 뭐 새로운 리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했던 사람들끼리 또 하는 리그들이 있잖아요. 좀 보통 보면은. 그죠? 그러면 딱 이제 그 사람들의 픽 사이즈가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픽을 할 거고. 실제로 이제 좀 이제 오늘 방송 진행하시는 현기님이랑 좀 몇 번 목 드래프트를 했었는데 예상 사이즈가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드래프트 했을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빡겜러들의 마인드가 보인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은 어떤 픽을 할 거고 그거는 정확히 맞아든다. 이 사람은 판타지적으로 이제 NBA를 보는 사람이다라는 게 눈에 띄게 딱 티가 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같은 리그에서 한번 드래프트를 했었는데
서로 왜 자기 픽을 뺏어가냐 이러면서 실제로 그 드래프트를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드래프트 창을 띄워놓고 옆에다가 이 찬홍 씨와의 1대1 톡 방을 켜놓고 둘이서만 채팅을 하면서 했습니다. 마치 예. 그 예. 영화처럼 하셨군요. 그쵸. 네, 뭐 근데 실제로 픽을 까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예. 저희가 네.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뽑거나 뽑은 다음에 이제 서로를 왜? 뭐 이런 거. 예. 네, 그랬죠. 왜 그랬어요? 이러면서. 서로를 골려먹는. 그렇죠.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매년 그렇지만 센터가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센터를 뽑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빨리빨리 픽을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매번 느끼는 건데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포지션이 항상 좀 힘들었거든요. 그죠? 맞아요. 저는 그 3, 4번 보는 애가 그러니까 SF, PF가 동시에 되는 애가 잘 없더라고요. 참고로 네. 야후 기준으로 지난 시즌에 벤 시몬스가 1번, 3번, 4번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 되게 괴이한. 1번, 이번 시즌은 1번만 붙어 있습니다. 네, 아직은 네. 1번만 붙어 있죠 현재. 네, 지금까지는. 물론 이게 변수가. 제가 알기로 그 야후 스포츠에 뜨는 거 기준 해당 포지션으로 5경기인가 이상 뛰면은 붙여주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야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지만 농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예. 요즘 네. 같이 포지션 파괴 시즌 이런 네. 대세가 되는 농구에 비하면 좀 반대적이긴 한데. 그리고 이번 시즌 야구가 좀 포지션을 좀 짜게 줬어요 보통. 아 그래요? 네, 많이. 그러니까 이전 시즌 같은 경우는 4번, 5번 붙여주는 선수 예를 들어 맞아요. 파포드 센터는 보통 많이 같이 붙여주는데 그냥 센터만 덜렁 붙는 선수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되게 로스터 관리하기 힘든데. 네, 그쵸. 뭐 그래서 좀 시즌 중반 돼야지 좀 내가 원했던 구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쵸, 시즌 네. 초반은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저는 시즌. 원래 개인적으로 그 파워 포워드 센터 되는 선수랑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되는 선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죠. 왜냐면은 슬롯을 한 3-4개씩 막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올해처럼 만약에 포지션을 그렇게 확실하게 딱 나눈다고 하면은 포지션 관리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사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벤 시몬스가 지금 포인트 가드만 야구에서는 붙어 있는데 벤 시몬스를 뽑는 거죠.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얘를 3번으로 쓸 생각을 하는 거죠. 포지션이 붙으면은. 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가끔. 예, 네. 좀 올해 좀 벤 시몬스가 또 상위 픽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그쵸. 왜냐면 트리플 더블이 되는 선수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벤 시몬스는 좀 뽑아놓고 기다려야지 될 것 같네요.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펄츠를 빨리 좀 펄츠가 잘해야 된다는 시몬스를 뽑은 사람들이 그죠. 펄츠가 잘해야지 내가 좀 편해진다라는 사람들도 그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 포지션이 붙으면은 뭐 좋죠.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많이 느낀 게 작년에는 포인트 가드만 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진짜 막 약간 속된 말로 사실- 차고 넘쳤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포인트 가드도 사실은 슈팅 가드랑 같이 많이 붙어 나오거든요. 웬만하면은. 네, 근데 포인트 가드만 되는 선수들인데 되게 쓸만한 선수들이 좀 작년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 예를 않을까. 들어서? 뭐 존월, 웨스트브룩,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뭐 뜻밖의 터지 뭐 디니디 이런 네, 선수도 맞아요. 있고. 뭐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딱 1번 포지션 보는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1번 포지션만 보는 선수는 로스터에서 그렇게 쓰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두 포지션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요즘 가드 시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서 올해 또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맨들이 아주 그냥 초반에 싹 나가가지고 초반에 그냥 빅맨을 안 뽑아놨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이제 뭐 각 판타지 그 사이트마다 이 선수들 랭킹을 이제 보통 매겨 놓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리그 들어가시면은 해당 리그 스탯 기준으로 정렬된 랭킹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X 랭크라 그래서 이 소위 말해 지읒 문가들의 랭킹 그런 평가 이런 게 있는데 실제 빅맨 나가는 거 보시면은 그 지읒 문가들의 랭킹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빅맨 나갈 때 후루룩 나가기 때문에 정말 진짜 후루룩 나가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맞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빅맨 성애자들 있잖아요. 좀 그쵸. 판타지에서 네. 솔직히 빅맨들은 왜 자꾸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죠? 아이 뭐 그러시기도 하고. 저번주에 당하셨나 본데. 왜 그랬어요? 네. 왜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 좀 많이 당했네요 보니까 당시에 제가 그때 픽을 뭐 고를라 했나 이런 것도 살짝 봤었는데 네, 제가 닉스의 어떤 선수를 뽑아버렸죠. 그 터키 선수였나요?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마 아무튼 그럴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진짜 멘탈이 터져가지고 크리티컬 하나 맞으셨군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당연히 예측을 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측은 본인- 했지만 설마. 진작에 포기하고 있었겠지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멘붕이 오더라고요. 예측은 그러니까- 했지만 설마. 네, 그 당시에 이제 아담스랑 이제 칸터라가 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쵸? 이번에 야구를 네, 보면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리그 특성이 더블이 없는 리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더블이 있었나? 아니 정확한 없습니다. 없죠. 네, 네. 트리플 더블도 더블 더블도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쨌든 그때 빅맨을 제가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칸터가 나갔길래 그럼 아담스 뽑으면 되지 그랬는데 아담스가 생각보다 일찍 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서 제가 급하게 에이튼을 한번 뽑아봤죠. 근데 도박수를. 네, 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근데 많으니까.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젊은 친구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작년에 제가 판타지 2개 했는데 2개 다 같은 선수를 뽑은 게 벤 시몬스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잘 뽑으셨네요. 네. 벤 시몬스는 근데 시즌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저는 신인은 모른다라고 말은 했고 그렇죠. 심지어 벤 시몬스의 몸 상태도 그렇죠. 어쨌든 까봐야 한다고 말씀을 왜냐면 드렸죠. 부상에서 돌아온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뽑았는데 네. 어쨌든 뽑으시는 분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그래서 시몬스를 좀 제 라운드 하나를 버린다고 생각해서라도 좀 무리해서 뽑긴 했거든요. 그래서 쏠쏠하게 뽑았는데 신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게 위험 요소 변수가 많다 보니까 뭐 그래서 좀, 만약에 제가 뽑는다면은 뭐 돈치치 정도 진짜. 돈치치. 예. 저는 네. 차라리 그냥 아예 약팀에서 약간 하드 캐리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시카고에 있는 네, 뭐 시카고에 누가 있죠? 뭐 웬달 카터 주니어요. 네, 웬카주나. 저는 트레이 형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트레이 형. 트레이 형은 좀 이제 서머리그 경기를 보고 나서 네, 아니에요? 반반. 좀 반신반의.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만약에 트레이 형을 뽑는다 이러면은 네. 100픽 이상은 넘어가야지 좀 그 정도로? 뽑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저는 항상 판타지 할 때 마인드가 무조건 약팀에서 스텝 많이 쌓는 애 위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죠 이것도. 네,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이런 경우 그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원래 누적 스탯이 잘 나오는 거랑 그렇죠. 비율이 괜찮은 거랑 항상 반비를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이렇게 없지만. 가신다면은 사실 비율은 버리시는 거고요. 네. 저는 트레이 형이 필드골 퍼센트이지 몇 퍼센트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저는 그래서 그런 선수 유형을 많이 뽑아서 뭐 클리브랜드 섹스턴이었나? 홀린 네, 섹스턴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디안젤로 러셀. 네, 그러니까 롤이 확실하게 부여된 어린 선수. 요런 거를 좀 약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이제 고모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 네. 그냥 비율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죠, 맞아. 그냥 나는 누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솔직히 비율은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비율을 다 깎아먹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득점 이상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네, 그러면 네. 나는 비율을 포기하고 누적을 택하겠다. 그렇죠. 차라리. 네, 저도 이 주의라서. 뭔가 확실하게 하나를 안고 가는 게 좀 그나마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좀 리그 특성상 뭐 이제 스탯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누적 스탯이 비율 스탯보단 좀 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소를 주고 대를 가져가겠다 이 주의라서. 맞아. 차라리 어차피 뭐 판타지 대결이라는 게 결국 뭐 그 매치업 상에서 숫자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헤드 투 헤드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선수들을 고려할 때 뭐 기본 실력들은 다들 당연히 고려를 하시지만 팀 내 역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얘기를 다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저는 두 번째로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내구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정말 웃긴 거는 저희 NBA 판타지 팀 이름은 노 글래스 예스 클래스입니다. 근데 내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갈매기랑 타운스다 그럼 전 타운스 뽑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둘 다 좋은데. 아니 물론 둘 다 좋은 선수고 엄밀히 말하면 숫자는 갈매기가 잘 뽑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타운스를 뽑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면. 어차피 더블 디시즌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꾸준하게 나온 선수를 뽑겠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제가 레너드를 절대 안 뽑는다 했던 뭐 그런 이유인 거죠. 레너드의 그런 부상 이슈. 제가 초반에 현기 씨랑 판타지 했을 때 약간 좀 어렴풋이 기억을 되돌아 보면은 현기 씨가 뽑은 선수가 다 글래스였어요. 그래서 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무슨 진짜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글래스를 정말 쏙쏙쏙 뽑아가는 그런 아주 용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앤서니도 뽑았거든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와. 물론
그 닉스에서 마지막으로 잘할 때 앤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할 때였었건 안 잘할 때였었건 어쨌든 뽑는 선수마다 기본적으로 부상을 안고 가는 굉장히 신기한 이 손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 시즌에 리그를 5개 돌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한 리그에서 그때 이제 선수가 보통 9명 쓰는 리그로 기억을 했었는데 UTL 포함해서 9명이 있는 10명이 그럼 있는데 빡빡하네. 꽤. 7명이 부상을 당한 리그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그냥 힘들죠. 그러니까 뭐 짜잘한 부상이라도 NBA 같은 경우는 좀 아껴놓다가 게임 타임 디시전 예.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좀 2주 동안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때 잠깐 판타지 앱을 잠깐 지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만해요, 진짜. 내 인생이 망가지는 느낌. 저도 저번 시즌에 한 5명, 6명인가 인저드 떴던 거 시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틸리티에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틸리티에 선수를 넣어도 다 인저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뭐 그러니까 82경기를 다 뛰는 선수들이 너무 극소수라서 그건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한 70경기만 뛰면은 땡큐 고맙다 이 정도인데 맞아. 지난 시즌에 또 그리고 유난히 선수들의 부상이 좀 많은 시즌이기도 했어요 사실. 맞아요. 좀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좀 네 많이 맞아요.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시작 전에 헤이워드 뽑았다가 울부짖는 분들도 많이 봤죠. 헤이워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급부로 이제 테이텀 뽑으신 분들은 테이텀. 진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이거 어쩔 수 진짜, 없어요. 이건 진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내구성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보통 하시는 리그의 기본 세팅을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보통 로스터가 14명쯤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게 이제 그 드래프트가 소위 말해 스니크 방식이기 때문에 라운드를 홀수로 하진 않고요. 보통은 짝수로 뽑는데 14명 기준으로 기본 비율이 이제 보통 이게 뭐 어시스트를 기대할 수 있는 가드 5명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득점을 많이 해주는 포워드 4명 정도 뭐 그리고 더블 혹은 리바를 기대할 수 있는 빅맨 5명 이런 비율로 보통은 뽑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바운드라는 빅맨 같은 경우는 저는 더블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더블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중 어쨌든 두고요. 뭐 어시스트 같은 경우도 가드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뽑아놓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비율이야 뭐 개인 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뽑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특정 포지션에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비율로 하시면은 어째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밸런스 있게 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드래프트에 또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뭐 이번 시즌의 경우에 그 이제 유명한 대사지만 전반은 버린 그냥 컨셉 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커즌스를 뽑고 뭐 거북이를 뽑고 뭐 지금 몇 주 빠진 거라는 뭐 보고는 없이 뽑고 그다음에 뭐 데빈 부커 몇 주 빠지는 일부러 이런 선수 다 끌어모은 다음에 나는 뒤를 보겠다. 뭐 이런 컨셉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어빙 빠진 거 보고 어빙 뽑아놓고 나는 1월부터 시즌 시작이다.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는 워낙 많아서.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컨셉에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장기 부상사의 경우에는 이미 그 인저드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넣어놓고 그런 빈 자리에 하나를 새로 줍줍을 드랩하자마자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시즌을.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네, 맞아. 근데 많은 컨셉들이 있죠. 그게 약간 참여 인원 수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매번 판타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뭐 헤이워드처럼 시작하자마자 부상당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뜬금없이 이 선수 뭐야 했는데 줍줍해서 얻었는데 갑자기 하드캐리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디니디나 미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명씩. 진짜 제가 작년에 미첼을 좀 늦게 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접했어요. 좀 방송을 늦게 접했다가 편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즌 초반은 NBA를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바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미첼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미첼을 엄청 주워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저놈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득점 커리어 하이가 계속 올라가요. 얘는 맞아. 제일 맥스였던 게 45득점이었나로 기억하는데 41득이었나 45득을 기억하는데 제발 미첼 팔라고 그렇게 제가 울부짖는데 아무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당연히 네. 매우 당연히. 진짜 왜 합니까 거기서? 미첼을 지난 시즌에 드래프트 할 때 뽑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진짜. 그분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와, 대단하다. 물론
그분도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첼을 지난 시즌에 봤을 때만 해도 수비가 먼저 되는 선수지 공격이 되는 선수라고 누가 평가를 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있었어요. 나는 로드니 후드를 절대 안 믿는다. 네, 많이 당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심지어 막픽으로 뽑으신 거예요. 네, 후드가 망할 것이다. 막 이제 약간 혼자 부르짖으신 거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근데 진짜 후드가 망하고 미첼이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다 진짜. 아 그거는. 진짜 이거는 판타지 짬에서 나오는 경력.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샌안토니오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데 레너드가 딱 봐도 이번 시즌에 많이 뛸 것 같지 않다는 걸 확신을 하시고 알드리지를 이제 짱박 적당한 픽에 아무도 아직 주목 안 할 때 뽑으신 거죠. 그리고는 아주 꿀을 빠셨다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시즌에 알드리지는 단연 판타지에서 핫했죠. 약간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주식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보 싸움이에요. 그렇죠. 정보 싸움이에요. 네. 예측 싸움. 정보 진짜 싸움. 그 전쟁 진짜 빡빡한 리그 보시면은 한국 시간 새벽 4시 이런데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미국 현지 시간에 뉴스가 뜨자마자 그걸 바로 보시고 새벽에 그냥 바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대단하다 진짜. 특히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홍모 씨가 이런 거 새벽에 근무하시다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출연하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네. 그 제가 야구 리그도 같이 하는데 네. 제가 좀 MLB는 좀 약해서 그렇지만은 그분이 판타지 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해요. 뭐 갑자기 누구 주워놔가지고 대박 흥하고 있고 정보 수집이 있어서는 이게 약간 들어오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뽑아야지 안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이 먼저 채가니까 그게 그쵸.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늘 얘기하지만 막 웨이버 끝날 때 타이밍 노려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확실히 정보가 있어야지.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는 선수 개인에 대한 뉴스가 되게 잘 나와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쏠쏠하게 잘 쓰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NBA 공부를 판타지로 했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공부라고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거 보고 오히려 선수 소식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는 뭐 속도나 이런 게 빠르니까 그런 거를 잘 써서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래프트 방법론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셀프 보험,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사이드를 뽑으시고 아데바요를 같이 뽑아가시는 뭐 이런 거. 네. 저도 그거 좀 가끔 네. 해놓습니다. 그 차후 그 가장 그 차선으로 많이 쓰일 선수.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의 경우에 후드랑 미첼을 같이 뽑는 거죠. 네, 그쵸. 둘 중에 하나면 터지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하시는. 올해 포르징기스랑 낙스를 같이 뽑는 리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팬심. 팬심 판심 섞어서. 그래서 뭐 이런 조합을 몇 개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발렌슈나스랑 그렉몰로 이런 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둘 다 되게 악수인데. 이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웨스트브룩이 지금 초반에 몇 주 빠진다니까 뭐 겸사겸사 슈레더 같이 뽑는 경우도 네, 있고요. 맞아요. 뭐 그다음에 웬델 카터 주니어랑 뭐 로빈 로빗이 같이 뽑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팀 선수를 많이 뽑지는 않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죠. 뭐 네. 원래는 이제 그게 그- 좀 저는 안 좋다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또 주식 코멘트지만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 담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 스탯이 쌓일 때 하루에 왕창 쌓였다가 또 다음날 안 쌓이고 이런 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앞서 있어도 조만간 며칠 뒤면 따라잡히겠지 이런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지난 시즌의 경우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죠. 뭐 윌리 컬리스타인이랑 잭 랜더를 같이 뽑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하나가 대폭 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다른 픽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약간 백업으로 쓴다는 말씀이 네. 그죠. 알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상위 픽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치. 이제 좀 예. 하위 픽에서 네, 맞아요.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래서 거북이랑 슈레더를 같이 뽑는 건 조금 어렵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슈레더가 그 사이에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슈레더는 또 이제 웨스트브룩 이제 수술 소식 뜨자마자 픽이 완전 순서가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시즌 제가 드래프트 이제 시작 날짜가 이제 딱 뜨잖아요. 이제 가능하다 딱 이러면서 이제 NBA 그러니까 야후 어플이 딱 뜨는데 그거 시작하고 나서 5일 뒤부터 제가 드래프트를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와, 진짜 일찍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한 리그도 있었는데 초반에 그때는 슈레더가 120픽까지 밀리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좀 픽이 좀 높았던 선수였다니까 OKC로 넘어가면서 좀 픽이 많이 밀렸다가 지금 다시 100위권 안으로 들어온 걸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확실히 조금 드래프트 시기도 좀 중요하다는 것도 이게 확실히 약간 주식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진짜. 네. 그죠. 네, 왜냐면 이제 무슨 주 이런 식으로
뭐가 뜨면 이렇게 연관된 주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이걸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긴 한데 그게 좀 그래서 이런 감을 저 지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감을 찾기 위해서는 가급적 그 같이 리그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껴서 목 드래프트를 몇 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쵸. 성향 파악이 됩니다. 왜냐면 나도 모르게 목 드래프트에서 절대 그 포커페이스가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본인 성향이 드러납니다. 거기서 엄청 드러나죠. 고려하시면 됩니다. 멘붕은 목 드랩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드랩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번 시즌에. 음, 저희가 하는 리그가 내일 모레잖아요. 그쵸. 그렇죠. 녹음일 날짜 기준으로. 네, 네. 녹음일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9월 30일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그리고 저희 리그에 저랑 처음 하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저희가 지옥의 순서 구간이 있습니다. 그쵸. 헬게이트. 네. 하필이면 또 이제 조금 헬게이트. 저희 리그가 이제 제가 8픽인데 9픽에 이제 조용기 씨가 저고요. 네. 10픽은 이제 네, 홍진이. 네, 홍모 씨.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두 번의 픽 트레이드로 인해서 완성됐다는. 이게 진짜 이 픽 구간이 그러니까 제가 저 두 분들한테 이제 좀 판타지를 배운 케이스라서 잘못 배우셨네. 이제 빅맨 이제 빅맨 메타. 빅맨 메타의 선두주자들. 빅맨 메타. 이렇게 또 롤핑도 하는구나. 네. 네. 빅맨 메타의 선두주자들이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거 좀 보면서 배웠거든요. 많이.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게 좋은 건지는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안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전빵은 확실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싸리 이제 스네이크 방식이다 보니까 네, 그 짝수 라운드에선 과감하게 빅맨을 포기하고 홀수 라운드에서 빅맨을 딱딱딱 채갈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1라운드 때는 빅맨 찍고 뭐 그다음엔 가드 이런 식으로 가신다. 예, 소위 말해 선전포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짜 헬게이트를 여시겠다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 멤버들과 이제 몇몇 분들을 새롭게 초대를 해드려서 하고 있는 그 저희 마핑 보이즈 리그가 있는데 네. 요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걸 기초로 이번 시즌 만약에 판타지 방송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드래프트 리뷰 리뷰까지. 네. 프리뷰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저희 정규 에피소드 중간 중간에 요런 짜잘한 거 어쨌든 NBA 방송이니까 NBA 뉴스도 뭐 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반응이 그나마 좋은 게 이 방송 주제가 또 괜찮으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저희 전판시 선수들 이야기를 서서히 해보려고 합니다. 뻔한 선수들 이야기는 굳이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선수들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그 야구 가시면 그 프리 시즌 랭킹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17, 18 시즌의 전체 누적 스탯을 기초로 한 랭킹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랭킹으로 일단 선수를 먼저 훑어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현재 지금 이제 1팩부터 선수들을 한번 쭉 나열해보면 하든, 갈매기, 안테토쿤보, 커리, 타운스, 뭐 듀란트까지 다 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르브론 제임스의 누적 스탯이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개인적으로 요거 관심 보고 있거든요. 저는 올라간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저는 안 뽑고 있습니다. 원래 르브론 되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레이커스에서는 본인이 힘 빼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르브론이 굉장히 저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또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지난 시즌 클볼 골 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진정으로 강한 팀에서 우승하고 싶으면 이번 시즌 진짜 힘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슈팅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즌 초반에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결국은 다시 르브론이 공을 잡고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 저는 제 생각에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이런 평가, 이게 이제 르브론 제임스를 뭐 소위 말해 한 뭐 5, 6표 안에서 뽑느냐 마느냐 이게 갈릴 것 같고요. 요키치도 굉장히 지금 애매하거든요. 이다음 선수가 요키치인데 야구 랭킹 8등. 요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 지난 시즌 하반기에 했던 그 활약을 시즌 내내 할 거라는 기대로 어떤 그 리그에서 제가 커즌스를 안 뽑고 요키치를 뽑았거든요. 그때 이제 홍모 씨의 조롱을 제가 온몸으로 받아냈는데 커즌스가 중간에 다치면서 제가 승자가 되었죠 결국은. 네. 역시 인간사 세홍지만. 네. 근데 물론 이건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시즌 아웃 되는 부상을 당할 줄은 누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요키치가 그쯤부터 잘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사실 요키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돼 있고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선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감독님과 아, 말론 감독이랑 그다음에 이제 밀셉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여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은 의심치 않으나 그쵸. 주변에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얼마나 본인이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보스턴이나 샌호세만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은 팀의 선수는 스탯을 많이 안 냅니다. 왜냐하면 좋은 팀은 혼자 다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애매한데 그런 점에서 요키치의 역할도 역시 그런 팀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에서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골든 스테이트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긴 했거든요. 그죠? 이게 과연 스탯이 이대로 유지되면서 성적을 낼 것이냐 아니면 아무래도 농구라는 스포츠는 한정적인 스탯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이거를 나눠 먹으면서 좀, 이거를 이거를 좀 좀 거냐. 뭐 분배를 잘 해서 판타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반반이었다는 느낌이 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던져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스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느끼지만은 이 팀이 뭔가 저도 골스를 좀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골스 픽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그 이유가 스텝 분배가 좀 생각보다 세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시즌 그러니까 듀란트 오기 전만 해도 그래 좀 탐슨이 좀 스탯을 그렇죠. 사실은 듀란트 전과 후가 나는 네, 거죠. 좀 그렇긴 한데 듀란트 이적 후에 제가 골스를 뽑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어쩌다 보니까 팀을 좀 컬러를 좀 새로이 하는 컬러에서는 좀 해가지고 탐슨을 한번 뽑아봤는데 그 리그에서 제가 좀 되게 특이한 컨셉을 가져갔던 게 미들턴, 탐슨, 게리 해리스예요. 좀 슛에 조금 약간 스윙맨 위주로 원래 비율 좋은 선수보다는 누적을 보시는다고 네, 근데 그 하셨는데 그 리그만- 리그에서는 비율을 좀 그- 보셨네요. 네, 그 리그에서는 좀 비율 좀 올리고 그러니까 슈팅 메커니즘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골스를 비선호하는 이유는 누적 먹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커리가 막 예전에는 50득점, 아니 40득점 할 때가 좀 몇 경기 있었고 30득점에서 40득점 하는 선수가 지금은 어느 정도 깎여 있고 뭐 듀란트는 그래도 뭐 스탯 잘 쌓긴 하는데 또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골스에서 좀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커즌스가 또 지금 예상 외로 일찍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커즌스도 솔직히 볼 소유가 생각보다 긴 선수다 보니 그죠? 네, 그리고 득점 욕심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스탯 또 쪼개야 되는 건데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판타지 랭킹에 뜰 때는 커리가 항상 상위에 있더라고요. 네, 그쵸. 커리는 상위권이죠. 네, 그게 이제 커리가 사실 3점 슛 되고 뭐 득점 되는 건 알겠지만 뭐 다른 스탯이 그렇게 막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뭐 가드다 보니까 리바운드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 뭐 퓨어 포인트 가드가 아니라서 어시스트가 그렇게 막 더블 디짓으로 나온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비가 좋아서 스틸이 잘 나오는 선수도 아니고 뭐 이게 내 네. 어시나 스틸 같은 경우 뭐 그래도 괜찮긴 해요. 생각보다 숫자가 그렇게 적진 그렇게- 않아요. 그 나쁘진 않지만 뭐 어쨌든 비중이 무조건적으로 득점에 있는 선수고 3점 슛 위주로 뽑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3점을 제외하면 사실은 리그 탑 10에 넣어줄 만한 스탯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더블을 만약에 포함해 있는 판타지라고 하면 커리라는 선수가 그렇게 높은 픽을 받을 만한 선수인가라는 거는 전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판타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이제 판타지 고수 랭킹 쪽으로 좀 그러니까 판타지 다년간의 경험이 쌓인 선수도 많겠지만은 제가 느꼈을 때 처음에 제가 판타지를 했을 때 네임드 선수들을 정말 많이 뽑아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커리가 상위 픽에 있는 것 중에 이유도 하나는 네임드니까 그리고 현재 현존하는 어쨌든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상징성 네. 그런 거네.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저는 이런 점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먹드래프트를 약간 랜덤인 사람들이랑 하다 보면 그 팬심이 되게 센 먹드래프트가 가끔 한 번씩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1라운드 1픽으로 커리 막 뽑으시는 그런 분도 있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르브론 갑자기 막 2픽 3픽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르브론 같은 경우는 뭐 트리플 아 근데 더블 지난 있다. 시즌 같은 경우는 르브론 2픽 3픽이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니 좀 놀랄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저희가 하는 판타지에서는 사실 르브론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는 이제 선수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구브론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구브론이니까. 구브론이니까 네.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야후에서 랜덤으로 흔하게 얘기해서 그냥 외국인이랑 하다 보면 이런 팬심으로 뽑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또 그런 저희- 경우는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우리가 외국인이랑 판타지를 할 게 아닌 이상 네, 아, 맞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판타지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판타지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오픈리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아, 파벌링 리그.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선수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저는 그래서 골스 선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스탯이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몫을 뭐 지금 몇 년째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자기 몫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냥 평소 하듯이. 네.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극단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네임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팀을 옮기지 제가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 말씀을 드린 거고요. 팀을 옮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크게 바뀌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결국 내는 스텝 비슷하게 내줍니다. 길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 탑픽에서 또 팀을 옮긴 선수가 한 명 더 있는데 옹길 선수인가요? 옹길 선수. 아니 옮겼어요 이미. 옮긴 제가 선수도 있고 옮길 선수도 있고. 그쵸. 둘 다 있고. 그 옮길 선수는 22번이고 그쵸. 조금 밑에 있죠. 옮긴 선수는 13번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저는 그 전에 그러면 딱 한 명 먼저 얘기를 더 네. 하고 싶은데 네. 바로 그 13번에 네. 이게 이제 야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요 랭킹 계속 확인을 시켜드리면 야후에 야후에 있는 가시는 프리시즌 프리시즌 랭킹입니다. 저는 12번에 폴 조지 한 마디만 하고 싶은데 네. 예, 그 빅 산이 한 분 나갔습니다. 그 엉덩이 크신 분. 네, 네. 앤서니가 나가셨죠. 네,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조금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텐데 저는 많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요? 분들 많습니다. 폴 조지에 대해서 왜냐면 폴 조지가 사실 원래 그 본인이 억지로 많이 그거를 볼 소유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앤서니는 욕심이 아주 많은 분이고 그래서 갔던 게 돌아올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썬더에 3.1옵션 아닙니까? 그렇죠. 썬더에 3.1 선수 폴 조지 말고 누가 있습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음.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폴 조지 이번 시즌 아마 무조건 10픽 전에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픽까지는 애매하다 보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10픽. 저 10픽 안쪽은 좀 그렇는데 네. 10픽 초반대에서는 거의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2라운드 안에 나간단 말씀이죠. 무조건. 네. 그러니까 뭐 12인제, 16인제면 뭐 1라운드까지는 당연히 근데 가겠는데. 저희가 하는 10인제에서는 네, 그렇죠. 2라운드 초반. 2라운드 초반에서 네. 거의 나가지 않을까. 뭐 1라운드 후반에 선호하실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그러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뽑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원래 잘 안 뽑는데 그래.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2, 3번 스윙을 전 잘 안 뽑습니다. 네. 저는 뒤에서 뽑기 때문에. 저는 조금 혹하시나요? 솔깃해요. 솔직히 솔깃하나요? 좀 폴 조지는. 네. 그 뽑으세요. 전 그 사이 딴 선수 근데 뽑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질 가능성 높다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군복무 하시는 분이 예고를 하시겠는데. 네. 뻥카입니다. 네, 저도 전혀 안 믿고 있어서. 네, 이분들도 타짜예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자, 13번에 그 선수. 카와이 네. 레너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궁금해요. 제가 정리형 코멘트를 대충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프로젝션 예상은 이게 야후에서 제시하는 프로젝션 예상은 지난 시즌 스탯은 쌍그리 무시했고요. 16-17 시즌을 기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크게 안 다릅니다. 진짜 각성 막 미첼 이런 선수는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그렇죠. 예. 큰 스탯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레너드도 상수니까. 네. 16-1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사실은 게임을 많이 뛴다는 전제고요. 그러니까 레너드의 몸 상태와 본인의 뭐 토론토라는 팀에서 열심히 할 의지가 다 된다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에서 그 정도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지난 시즌 세난 같은 경우는 레너드가 만약에 나왔다면 수비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난 시즌 세난 경우에는. 근데 토론토는 그래도 뭐 이번 시즌 시작 시점에서 보면은 세난보다는 수비에서 레너드가 할 부분이 분명 적을 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공격으로 간다면은 뭐 소폭의 상승 여진이 있다. 그러니까 상승의 여지는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는 있으나 본인의 근데 이 선수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전 그래서
안 뽑을 예정입니다. 천호 씨는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해요.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스탯이 단연 오를 테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당연히 기대하시겠는데 저도 좀 레너드를 좀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 보면 스탯이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올스타 포워드 라인이 있잖아요. 뭐 그쵸. 예. 그 중에서 조금 애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가끔 스탯이 되게 이상할 때도 있고 얘가 네. 폭발력이 맞아. 시즌 내내 유지되는 선수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쩔 때 갑자기 도깨비 같이 그냥 수비만 전념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서 생각보다 저는 레너드를 좀 선호하지 않고 사실 레너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보이는 스탯도 스탯이지만 스탯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그렇죠. 경기력의 네. 공헌도가 적지 않은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선수의 그런 유형의 선수가 된 게 샌안토니오라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그럴 수도 하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토론토에 와서 진짜 흔히 말해 봉인 해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긴 하거든요. 저는 거꾸로입니다. 아 봉인이 더 아니요. 그래서 망가질 것이다. 봉인이 시스템에서 해제돼서? 시스템의 아. 어떤 버프로 본인의 능력이 더 발휘된 건데 뭐 음. 물론 토론토가 뭐 시스템이 없는 팀은 아니지만 샌안토니오 그러니까 적응 문제도 있고요. 근데 뭐 이거는 저희가 오늘 방송은 지금 9월 28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지금 라울이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 그 22번 선수랑도 연결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교롭게 붙어 있네. 네.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팀 내 역할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분명히 그리고 저희 서 기자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레너드가 설마 이번 시즌도 태업하진 않겠죠. 이거는 그렇죠. 저도 못 예, 생각하고 그거는 있기 때문에 확실한데 그게 이제 태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적응력의 문제 그리고 다른 스타일의 농구 이런 그래서 게 뭐 있지 않을까. 저라면은 현재 야구에서 프리시즌 랭킹은 13등 정도로 나오는데 저는 이 픽으로는 절대 안 뽑습니다. 레너드. 저는 저도 네. 저희가 이제 10픽이 그러니까 8, 9, 10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11, 12, 13 그렇죠. 예, 해서 그러니까 여섯 그렇죠. 번을 한꺼번에 네. 뽑는 거죠. 저희의 2라운드 초반까지는 아마 안 나가지 않을까. 네, 아마 그 뒤에 픽 분들이 먹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레너드 자체를 여태껏 판타지하면서 거의 뽑아본 기억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레너드를 안 뽑았던 이유는 레너드여서가 아니라 샌안토니오 선수여서 안 뽑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죠. 네, 저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레너드라는 선수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샌안토니오 선수는 원래 판타지에 그렇게 맞지 않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뒤에 픽 분들이 뭐 레너드 픽이 여기서 남았네 했으면은 가져갈 저희 리그 특성상 그렇죠.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 있었거든요. 알드리지 뽑으시다가 샌안토니오 가니까 안 뽑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저 네, 그랬어요. 이런 느낌이죠. 저도 이런 그랬어요. 느낌인 거죠. 맞아. 네. 딱 그 느낌. 근데 저는 거꾸로입니다. 레너드가 샌안토니오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애매한 선수였고 그러면 당연히 나가서도 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선수는 크게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저희 또 핫한 선수 한 명 더. 야후 프리시즌 랭킹 기준 22등의 GM이 버틀러. 근데 이건 너무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선수 어디 갈지 지금. 이거를 진짜. 이거를 저희가 얘기를 하면요. 이건 판타지 방송이 아니라 그냥 마핑 보이지 NBA 정규 방송이에요, 그냥. 저희가 이제 녹음일 기준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 즈음에 그러니까 10월 초 네, 중에 이제 아마 NBA 되겠죠. 전체 프리뷰 방송 네, 있잖아요. 저희 다음 월요일날, 일요일날. 네. 그때도 답이 안 나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진짜로 머리 아파요. 만약에 네. 저는 그냥 이거 이슈에서 한 마디만 드리면 저는 구단주분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뭐 구단 뭐 운영에 좀 본인이 뭔가 나서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당장 티보드 자르고 버틀러 트레이드하고 뭐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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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거랑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지난 시즌 리뷰 방송할 때 이 팀을 했었죠. 네네. 그랬을 때 제가 티보드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단톡방에도 늘 얘기하지만 티보드는 이미 단두대를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티보드가 이미... 이 팀 가지고 성적을 못 낸 것도 있었긴 했지만은 네. 그 선수 장악력도 생각보다 예전 같지도 않고 그렇기도 하고 네, 그냥 본인이 가지고 원하는 있는 선수만을 원하는 예전에도 것 같아요. 장악력이란 게 있었나요, 이분이? 그래도 시카고 때 그냥 자기 라인이죠. 그쵸. 근데 원래 티보드라는 감독의 성향이 주전을 활활 불태우고 쓰는 선수만 쓰고 물론 판타지에서 굉장히 좋은 그렇죠. 감독이긴 한데 판타지 상에서 정말 최고의 약간 그런데 그렇게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버틀러가 뭐 지금 트레이드가 지금 막
20팀 가까이 계속 해가지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뭐 아 근데 뭐 이거 뉴스 한 마디만 더 드리면은 그 레너드를 팔려는 세난보다 조건을 더 세게 걸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맞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뭐 수요가 많으니까 배째를 그것도 하는 그렇고. 거죠. 그것도 그렇고 버틀러는 저번 시즌에 보여준 게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너드는 지가 나쁜 놈이다라는 여론이 확산돼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버틀러는 피해자라는 그러니까 좀 네. 피해자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뭔가 자기가 좀 더 그러니까 기대치가 다르죠. 연민의 그 여론도 좀 형성되어 있는지라 아 그리고 그래서 다시 판타지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틀러가 어딜 가든지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에이스로는 확실할 거고 그러니까 뭐 20픽 전후 정도의 스탯은 나올 겁니다. 어느 네, 팀을 맞아요. 가든. 그러니까 뭐 진짜로 어떤 미친 트레이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션에 보시면은 뭐 필드골 퍼센트 얼마, 뭐 자유투 몇 개쯤 해서 넣는다, 뭐 득점 얼마 이런 거 저는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공감합니다. 소폭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막말로 올라가면 올라가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디 가든지 10인제로 보면 1라운드 후반에서 2라운드 초반 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 같이 보시고 계시다면 25픽 이내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선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코멘트하고 넘어가 볼까요? 저 25. 주로 홀리데이. 주로 올리드? 웨일이 항상 보지만은 진짜 높네. 웨일이 항상 네, 야후 프리시즌 랭킹 기준 이 선수가 지금 20등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그렇게 주로 홀리데이를 빠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탯을 잘 뽑아주는 선수긴 맞죠. 좋은 그런 선수고. 겁니까?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솔직히 저는 말해.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거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봐요. 판타지에서도 잘 뽑아내주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근데 봤을 때 부상이나 혹은 이 선수의 이슈 이런 걸 봤을 때 20픽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사실 지난 시즌 이 선수의 각성에 알게 모르게 큰 역할을 했던 게 론도였는데 그렇죠. 론도였죠. 론도가 없고 대신에 누가 왔습니까? 페이튼. 페이튼이 왔죠. 뭐 페이튼이 론도처럼 할 리는 없고 그죠? 그냥 론도는 너무 뭐 숫자로는 모르겠으나 네. 론도가 해왔던 것처럼 그런 클래스 있는 경기 운영으로 만약에 주로 할러데이가 득점에 집중할 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냥 20픽은 좀 의외다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20픽은 절대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누가 이렇게 뽑아가신다면 전 땡큐입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딴 선수 그 사이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타지 할 때 50픽 이내에 안 뽑는 선수가 딱 2명 있어요. 하나가 주루 홀리데이, 또 하나는 마이크 콜리. 무조건 안 뽑습니다. 너무 극과 극인데요, 예시가. 콘리는 다들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콜리는 당연히 그렇기도 한데 할러데이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나에게는 콘리급이다. 네. 내가 이 선수를 못 믿는 이유는 콘리급이다. 저는 진짜 100픽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안 뽑아요. 100픽은 좀 심한데 그래도 주로 할러데이인데 그래도 안 뽑아요. 100픽은 좀 알겠습니다. 네. 가드 많잖아요. 예, 가드가 많으니까. 가드 많아요.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 선수 딱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벤 시몬스가 현재 야후에서는 16위로 돼 있네요. 그 필드골 퍼센트가 50%가 넘어가는 유일한 까드입니다. 아. 물론 이 선수가 필드골 퍼센트가 50%가 넘어가는 이유는 이 선수가 보통 까드처럼 플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스탯만 보시면은 그냥 빅맨 스탯이에요. 진짜 빅맨 스탯이에요. 필드골 퍼센트 50% 넘고요. 대신 자유투가 50%대고요. 세상에 자유투가 50%대 까드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지금. 3점슛 퍼센티지 보셨나요? 3점 슛을 쏩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그러니까 나는 비율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적극 추천드려요. 연간 3점 성공 10개 안 됩니다 이 선수. 그렇죠. 네. 평균이 0.0에 시도가 0.1이니까. 그러니까 좀 벤 시몬스를 이번 시즌에 가져가면 좀 진짜 전략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픽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선수는 트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더가 트더가 됩니다. 없는 리그면은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죠. 네. 더블 트도 없으면 의미 없겠네요. 더블까지는 그래도 더블이 되는 선수들이 그래도 여럿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번인데 퍼센트 필드 골을 이만큼 내준 선수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비율을 걸 다 고려했을 때 할 수 있죠. 다른 걸 다 까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네, 26등에서 50등 사이 구간으로 넘어가죠. 아마 저희가 뒤로 갈수록 선수들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상위 랭커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시즌을 길게 보면은 변수가 나올 것 같은 선수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한 같습니다. 명씩 뭐 씹어볼까요?
저 개인적으로 뭐 그냥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이 아로 버럴 주니어 31등도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요? 포워드에서 이런 스탯 나온 선수 없습니다.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진짜요? 오포주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포주한테 기대하는 거는 계속 얘가 조금 가려져서 그렇지 스탯 정말 잘 뽑아주고요. 팀에서 하는 역할도 그렇고 얘가 그러니까 올스타 앞선이 올스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돼서 그렇지. 약간 보급형? 뭐 보급형 누구라고 좀 평가하기는 쉽진 않은데. 아니, 근데 그냥 그런 보급형. 느낌 있죠. 예를 들어서 포워드. 뭐 그러니까 이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저희가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가장 큰 변수는 이런 거죠. 이 팀의 센터가 이번 시즌은 이제 하워드입니다. 이런 거가 변수죠. 그렇죠. 오토포트의 장점 같은 경우는 3, 4번 그러니까 포워드 라인에서 하는 선수치고는 필드골 퍼센트가 굉장히 좋다는 거. 물론 자유투를 많이 하진 않지만 어쨌든 자유투도 괜찮고요. 뭐 3점슛 성공률도 40% 넘어갑니다. 아니 40% 넘어 한 4%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44%네요. 네. 그리고 리바도 괜찮기 때문에 더블 간간히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틸 좋고 턴오버가 굉장히 적습니다. 경기도 잘 나와요 이 선수는. 네, 부상도 크게 안 당해주고요.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워드가 이 팀에 왔다는 거죠. 하워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카멜로 앤슨 이런 선수처럼 약간 블랙홀 느낌이거든요. 딴 선수들의 걸 까먹으면서 본인이 더 많이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뭐 이제 좋은 월이 어떻게 분배를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괜찮은 선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뭐 빌이 그러니까 브래들리 빌이 요즘 유리 모음을 라인에서 좀 벗어나긴 해서. 요즘 클래스 라인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알던 브래들리 빌은 항상 유리 몸에 시즌 중반에 나고되는 클래스 네. 라인. 네. 글래스가 이제 클래스로 네. 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오포즈는 항상 이제 2옵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선수였는데 뭐 어쨌든 간에 조널은 한번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은 언제든 2옵션 내지 그러니까 뭐 약간 말씀하시는 게 오포즈는 2.5? 네, 그쵸. 네, 2.5. 2.5? 네, 이런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널, 브래들리 빌, 그다음 드와이트 하워드 다음이죠. 하워드는 이제 좀 공격적인 면에서 좀 기대하기 힘들고. 하워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마 득점은 뭐 그러니까 두 자리는 할 거예요. 아니 득점은 오토포터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더블은 하워드가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쵸.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 워싱턴이란 팀에서 뭐 부상 악령은 좀 항상 있었던 거다 보니 오포주한테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는 좀 어쨌든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부상을 당한다면 네. 바로 3옵션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2옵션 내지 3옵션. 와, 제가 알던 오포주는 옛날에 정말 뜨지 못한 유망주의 이미지가 진짜 강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워싱턴에서 굉장히 쏠쏠하고요. 뭐 돈도 아주 많이 받으실 예정이고요. 받고 있고요 이미. 이렇게까지 컸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등수가 한 명이 떠 있는데 안드레 드러먼드입니다. 드러먼드. 이 선수가 왜 20등 안쪽이 아닌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매번 드래프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드러먼드나 뭐 디조던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더블을 하는데 약간 뭐 10득점 10리바운드 이렇게 득점이 낮은 더블 있잖아요. 그런 선수에 대한 랭킹 평가가 되게 낮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낮게 되어 있어요. 되게 낮게 돼 있고 특히나 제가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스틸빅이라고 하기 뭐하고 좀 일찍 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가 잭 랜도프인데 잭 랜도프 같은 경우도 거의 막 스크롤 한 두세 번 내려야 나오고 이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야구 같은 경우 랭크가 약간 좀 그쵸? 예, 박해요. 네. 예, 더블 되는 센터나 파워 포워드한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드러먼드 좀 제발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좀. 드러먼드 뽑기 힘들어요. 뽑고 싶은데.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러먼드에도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이 선수가 사실은 거의 아마 웬만한 선수가 거의 없을 텐데 스틸이랑 블락을 시즌 누적으로 100개씩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거든요 지금. 그냥 진짜 이 선수가 판타지에서만 따지면은 거의 대단한 선수죠. 최광자죠. 탑10 판타지 정말 진짜 네임드라는 거 없이 판타지로만 따지면은 오로지 스탯으로만 봤을 때 탑10 안에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죠. 그리고 아까 포지션 얘기 저희 방송 이번 방송 초반에 하셨지만 이 선수는 파워 포인트가 붙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파워포워드가 항상 붙어 있어요. 맞아요. 네. 디조던과 다른 점이 그거죠. 그쵸. 뭐 루디 고베어나 뭐 마크 가솔 이런 분들 센터밖에 없거든요. 그쵸.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핀이 그쵸.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죠. 네, 드러먼드 그러니까- 이야기할 땐 그리핀 얘기를 반드시 해야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그리핀이 도중 합류였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리핀도 사실 어찌 보면 더블이 되는 빅맨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잘 보면 그러니까 그리핀이 시즌 잘 그러니까 보이게 그리핀 그러니까 왜냐면은 판타지를 시작했을 때 시점에는 이제 그리핀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던 시점이셨고요. 아 물론 저는 클리퍼스 초창기 때 날아다니던 그리핀을 숫자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그리핀을 굉장히 박하게 평가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리핀에 대해서 저는 그리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저는 디트로이트나 LA 클리퍼스나 그리핀이 있던 그 팀 스타일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제 그 그리핀의 기량 하락 뭐 이런 그것 거를 때문에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핀이 시즌 도중에 합류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시즌 처음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드루먼드의 스탯이 얼마나 깎여 있을까? 그걸 그렇죠. 좀- 이거죠. 네. 네. 그 차이는 좀 분명히 그러니까- 있을 거라 생각해요. 드러먼드 거를 얼마나 그리핀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좀 먹을 것이냐 이런 거를 봐야죠. 그럴 것도 그렇고 이번에 드루먼드가 3점 슛을 쏜다는 것도 봤었거든요 인터뷰에서. 네, 저 기사 봤어요. 한국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근데 문제는 그리핀이 이미 본인이 열심히 빠지고 있는 분인데 밖으로. 아니 저는 생각한 게 솔직히 그리핀이 왔다 그래서 드러먼드 스탯이 떨어질까라는 의문은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핀이 인사이드에서 노는 빅맨이 아니에요. 그게 빅맨입니까? 뭐 인사이드에서 노는 파워포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5의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요즘은 3.5죠. 3.5죠. 아니 요즘 한 3.7? 막 이 정도인데. 그래서 3.2. 3.2? 아 그럼 그냥 스포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드러먼드가 리바운드는 더 많이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좀 다르게 어쨌든 두 선수의 공존에 따라서 좀 드러먼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아니, 선수 공존에 대해서. 제가 드러먼드가 이렇게 공존에 대한 문제를 그리핀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렉 몬로 있을 때도 본인이 밀어내고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스탯이 약간 되게 이상하게 분배가 됐었어요. 두 선수한테. 그래서 몬로가 파포스고 드러먼드가 센터서도 둘 다 더블 못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몬로보다는 그리핀이 나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말은 판타지적인 면에서. 네. 뭐 그때 물론은 이제 뭐 끝난 선수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그냥 어쨌든 좀 드러먼드도 그리핀의 영향은 어쨌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하면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두 분 다 2라운드 안에 뽑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 빅맨 메타의 중심인 리그에선 군인이요? 홍중이와 네. 저와 가차농의 2라운드 안에 무조건 나갑니다. 그 여섯 픽 안에서 무조건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8픽에서 12픽 내. 그러니까 8, 9, 10, 11, 12, 13 안에 아마 나가. 8, 9, 10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11, 12, 13. 11, 12, 13 안에 나갑니다 무조건. 아 이분들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분들 거의 깡패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누가 이건 지금 픽 예상을 해보는 건데 9픽에서 요키치 그러니까 8, 90이죠. 8, 네. 90에서 요키치를 드신 분이 여기서 드루먼드까지 먹는다. 아 최강이네 진짜. 와. 이거 좀 앞에서 와. 그러니까 이 방송을 아마 다른 분들이 다 듣겠지만 네, 듣겠죠 무조건. 요키치를 좀 미리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합시다.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뭐 다 어디까지 다 갈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판타지 한 2, 3년 전에만 해도 제가 한창 판타지 많이 할 때만 해도 디조던 드러먼드를 같이 뽑는 경우가 쏠쏠하게 몇 번 있었어요. 지난 시즌 본인이 그러셨거든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라운드에 진짜 여기 탑 클래스 선수들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제가 2라운드, 3라운드에 붙어 있는 경우는 따닥으로 디조던 드러먼드를 팍팍 뽑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님이 여기 계셨군요. 제가 거의 시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인님과 여기 현기 씨가 멘붕 오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던 사람인데 제가 판타지를 좀 늦게 접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이번 시즌 판타지가 3년 차인데 이분은 이걸 못 보셨거든요. 이분은 제가 거의 놨을 때를 많이 봤으니까 전 약간 질게임 할 때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거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깨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분들이에요, 무서운 분들. 그래서 저는 더 땡겨서 이분은 2, 3라이 하시던 걸 저는 1, 2라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 진짜 양심은 있어서 1, 2라인 안 했어요. 저는 양심은 있어요. 아이고. 1, 2라인 안 했어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2, 3라인을 했는데 1, 2라인은 안 했어요. 선수 얘기하죠.
저희가 팀 내 1옵션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33등에 토바이어스 해리스. 아 해리스. 현재까지 이 선수가 클리퍼스 1옵션입니다. 근데 버틀러도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건 모르는 거고요. 이 팀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팀이긴 한데. 근데 그런 건 있죠. 이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3번, 4번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선수 중에서는 지금 뭐 오토 포터, 토바이어스 해리스 이 선수들이 진짜 최상위 티어 중 한 명, 이 두 명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1라운드나 2라운드에서 탑 클래스의 포워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를 못 구하셨다면 무조건 여기 있는 선수들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야후 랭킹 기준 그 다음이 에런 고든이거든요. 네. 에런 고든 뽑으실래요? 아니면 토바이어스 해리스나 오토 포터 뽑으실래요? 솔직히 해리스의 토바이어스 해리스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게리 해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해리스. 토비라고 하죠 보통. 네, 토비. 토비. 그러니까 토비를 봤을 때 그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전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예요. 저도. 네, 그러니까 진짜. 이딴 놈이 뭔 1옵션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판타지거든요. 전지적 판타지 진짜. 실제로 디트로이트 있다가 지나친 중간에 이제 클리퍼스로. 그리핀이 포함된 네. 그 빅 딜로 넘어왔는데 돌고 돌아 그리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그때 좋기도 했었죠. 물론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의 주어는 판타지. 숫자가 좋았다는 겁니다. 전지적 판타지 시점에 안에서. 뭐 경기력이 생각 외로 좋은 경기도 많았었고요. 근데 이딴 놈이 1옵션이야 할 수 있지만 지금 판타지라는 걸 씌우고 보면은 그렇죠. 나쁘진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앞선에서 그러니까 1, 2라운드에서 가드나 센터를 뽑았다. 포워드를 뽑아야겠다. 그럼 무조건.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진짜. 예를 들어서 폴 조지, 레너드 이 정도의 선수를 놓쳤다. 그 다음 기대치로 이 정도 스몰 포워드를 뽑는다면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런 선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케빈 러브. 러브는 이제 팀 클블 내 1옵션입니다. 1옵션이 됐고 섹스톤 믿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도 러브라는 선수를 한마디로 제가 평가를 해드리면은 이 선수는 수비는 기대하지 마세요. 수비 스택 거의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죠. 판타지는 수비가 하지만 그 3점이 되는 아주 3점을 거의 40% 가까이로 꽂을 수 있는 더블 되는 빅맨입니다. 물론 3점을 많이 쏘기 때문에 필드골 퍼센테이지는 보통 센터만큼은 안 나옵니다. 맞죠. 대신에 이마를 까꾸로 뒤집으면 자유투는 괜찮습니다. 자유도 좋고요. 네, 88% 빅맨이 치고 자유투를 까먹지 않고요. 88%. 가끔 시도하는 이제 미드레인지 거기에서도 슛이 어느 정도 나오는 선수고요. 원래 러브는 슈퍼탕의 선수였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거 의심하는 거기다 사람은 이제 없죠. 르브론이 빠져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 선수의 픽은 아마 저희 리그 기점으로 3라운드 초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톱이랑 아까 그 오포주 요렇게를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3, 4번 선수. 스몰 포워드 라인. 네,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가 동시에 되는 선수. 요게 저는 되게 항상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포지션이 되는 선수들을 만약에 좀 미리 뽑으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그 힘듭니다. 클래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내려간다는 거. 예. 그걸 좀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빅맨 1대 냈다 뽑은 다음에요. 3번 이제 스몰 포워드 같은 경우는 슈팅가드 스몰 포워드 붙은 선수로 때우고 맞아,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파워 포워드는 그냥 파워 포워드 빅맨 많이 센터, 뽑았으니까 그냥 맞아, 그거로 맞아. 때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죽일 놈이었네요. 이 정도 티어에서 조금 밀리면은 다음 정도의 티어가 거의 해리스 반즈 그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는데 그 다음에 테이텀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텀은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어떤 그렇죠. 롤을 맡을지 좀 그렇죠. 테이텀은 몰라. 지난 시즌처럼 나온다는 보장이 이제 없어요. 왜냐면 네. 헤어워드가 있으니까. 헤이워드가 2번으로 뛰고 뭐 테이텀이 3번으로 뛸 수도 있는데 어빙도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공 배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는 시즌이라서 그래서 저는 보스턴은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천천히 고민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티어 정도 되면은 톱이나 뭐 코빙턴? 코빙턴도 좀 저는 옵션에서는 좀 그렇고. 아니 순위상은 그래요. 근데. 그쵸. 네. 그러니까 좀, 아니면 그 다음에 순위가 네, 밀치니까. 순위는 그런데 저는 아니요 저도 안 뽑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이제 순수 3번으로서 좀 공격적인 그렇죠. 롤 네. 그리고 이제 해리스 반스. 네, 그 다음 정도면 해리스 반즈가 그 티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해리스 반즈도 이번 시즌 좀 뭐 좀 이따 애매하죠. 애매해질 수 있는 시즌이라서 맞아 애매합니다. 네, 토비는 진짜 내가 꿀픽으로 한번 그러니까 3라 픽 혹은 4라운드 초반 픽에서 스몰 포워드를 뽑아야겠다 하는 분들한테 좀 강력 진짜 저는 약간 좀 포워드 라인 강력 추천해주는 픽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야후 프리시즌 랭킹으로 붙어있는 두 선수를 저는 이제 같이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 알드리지와 드로잔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다 세난이네요.
드로잔 같은 경우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드로잔은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션만 보시면 안 되고 뉴스도 같이 보셔야 하는데 드로잔 같은 경우는 지금 3점을 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드로잔 저번 시즌에 3점 나쁘지 네. 않았어요. 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이번 시즌에 이 선수가 뭐 100개 이상 성공을 해줄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정말로 3점을 유의미하게 고려할 정도로 나와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저는 사실 그동안 제가 드로잔을 잘 안 뽑았던 게 슈터지만 3점을 잘 안 뽑아내기 때문에 했던 거긴 한데 근데 실제로 만약에 3점이 잘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은 뭐 토론토 시절이랑 그러니까 3점을 약간은 쏘는 딱 그 정도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안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런 득점원이 뭐 뒷선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알드리지는 지난 시즌만큼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알드리지랑 이번 시즌 데로잔을 별로 좀 픽을 좀 유보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난이라서 세난인 것도 있는데 둘의 공격 루트가 좀 생각보다 그 범위라 그러죠. 공격 범위. 공격하는 존, 슛쏘는 존. 네, 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데로잔이 3점보다는 이제 치고 들어가는 에서 뭐 미들 점퍼 이런 거. 네, 미들 점퍼나. 근데 알드리지는 툭툭 치다가 미들 점퍼.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미드 레인지 라인에서 되게 슛을 많이 시도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격 옵션이 빌 수가 있어요. 세난 같은 경우는 자칫하게 이제 자기 본능적으로 농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뭐 세난에서 그렇게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아까 판타지에 때 말했듯이 비슷한 같은 팀의 선수는 잘 안 뽑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도 알드리지랑 데로잔의 조합은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드로잔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드로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선수 그러니까 아마 3라운드 안에서 선수를 이제 찾는다고 하시면은 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투 뭐 1년 성공 500개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마지막이 아닐까 거의. 맞습니다. 예. 뭐 자유투 괴물들 있죠. 뭐 하든이라든가 뭐 안티토쿤포라든가 뭐 깔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마지막급이죠. 이 선수가. 뭐 어쨌든 개개인의 성향의 차이, 그러니까 개개인의 뭐 픽의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근데 거 뭐 있을 이제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이 선수까지 놓치시면은 자유투를 보강하시려면은 루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로 뽑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긴 하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50등까지 해서 이제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선수 있으면 뭐 한번 추천해 주시죠. 좀 센터 라인 있잖아요. 이제 좀 같이 붙어 있는 45번의 잭 콜린슨. 존 콜린스. 존 콜린슨 죄송합니다. 존 콜린스와 제럿 앨런. 저는 이 선수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고평가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센터 기근이다. 그리고 존 콜린스 같은 경우는 서머리그 때 괜찮았고요. 서머리그 때 괜찮긴 했었죠. 사실 이게 이 선수에 대한 평가 상승의 주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애틀랜타는 지금 다 내보냈습니다. 이게 크죠. 뭐 제러드 앨런도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팀 내 유일한 센터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치가 높다라고 판타지 내부에선 그런 것 같은데 팀 내에서 잘못하다 조져버리면은 사라질 수도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좀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기도 하고 나중에 뭐 드래프트 픽에서도 딴 선수를 뽑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이번 시즌 초반에는 어쨌든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선수들이기도 하고 많은 이제 스탯을 쌓을 텐데 좀 이제 시즌 중반 정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 선수 다. 그러니까 자르델라는 지난 시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빅맨의 검증된 이름을 못 뽑으셨을 때 이 두 선수의 이름을 첫 번째 빅맨으로 고려하시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꼬이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앞선 1, 2번 픽들이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픽들에서는 거의 센터를 잘 안 뽑아가요. 칼타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맥이나 칼타주 타운스를 뽑지 않으신 상위권 픽들 그랬을 때 이제 돌아오는 픽들에는 센터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드러먼드 가져가지 요키치 가져가지 이러면은 센터들이 없어요. 뭐 앞에 아마 그 카펠라도 그 전에 나갈 거고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랬을 때 센터 누구 뽑아야 될 때 얘네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뒤에도 괜찮은 선수들이 있긴 있거든요. 뭐 아무튼 아담스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검증된 선수들이고 그 말은 그만큼만 해줄 선수들이고요. 근데 사실
존 콜린스와 제라드 알렌이 기대치가 높은 이유는 이 선수들이 프로젝션으로 지금 숫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숫자보다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치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뭐. 근데 바꿔 말해서 더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그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건 평균이거든요. 예. 네, 프로젝션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모릅니다. 이 두 선수는 도박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후 랭킹이 왜 이렇게 높게 줬나 싶은 선수가 또 하나 있는데 윌 바튼 49등에. 윌 바튼은 좀 많이 고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점이 사실 굉장히 뭐 득점 누적 딱 하나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죠. 되게 좋죠.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스몰 포워드를 만약에 아직까지도 못 건지셨다. 50픽쯤 오는 이 와중에 전 그래도 하여튼 이 순위의 이 선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윌 바튼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비율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지만은 누적 자체만 놓고 보면은 득점 하나만 놓고 보면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맞긴 맞아요. 그리고 덴버에서 제일 득점 잘하는 선수 뽑자면 윌 바튼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득점력이 상대적으로 강점인 선수 중에서는 이 선수가 제일 확실하고요. 예. 뭐 물론 뭐 다른 선수들이 실제 누적 숫자는 더 많이 올리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득점이 급하다 슈팅 가드나 혹은 스몰 포워드 라인에서 그랬을 때 뽑아야 되는 마지막 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선수도 후드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 다음 구간으로 가죠. 51등에서 75등 구간입니다. 야후 프리시즌 랭킹 기준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알짜 많죠. 야,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전쟁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전쟁이죠. 자, 일단은 저는 가장 먼저 보이는 그 이름 어쩔 수가 없네요. 67등의 그분 누군가? 디안드레 조던. 분명히 여기선 야후 이게 기준으로 67등으로 되어 있지만 절대 이 픽이 안 나갑니다. 예. 절대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이제 저희 리그 특성상 빅맨 기근 특성상 아마 4라운드 내지 30픽 이내가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하고요. 30픽에서 이제 45픽 저는 저는 30픽이네. 이분들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빅맨이 이렇게 빨리 나갑니다. 일단 제가 장담하는데 40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늦어야 30 언젠가. 이제 제가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뭐 있는데 얘기를 이제 카톡방에서 나누자. 저희 이제 리그 카톡방이 또 따로 있잖아요. 얘기를 보면은 빅맨 뽑으실 생각들이 많아요, 다들. 근데 실제로 디조던이라는 선수도 선수인데 이 선수도 팀을 옮겼거든요. 그쵸. 댈러스입니다. 그쵸. 댈러스가 어떤 팀입니까? 칼라일 감독이 지금 볼핸들러 대수주에 돈치치까지 갖다 놨어요. 빅맨 살리는 농구 해야 됩니다. 가드 바탕으로. 그쵸. 받아먹을 선수가 누가 더 있습니까? 그쵸. 없죠. 뭐 반바가 있긴 한데 뭐 반바는 어쨌든 딴 팀이죠. 죄송합니다. 픽이 네.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네. 뭐 여하튼간에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잘못 생각했네요. 원래 모든 가드의 어시를 디조던이 다 받아먹어요. 예. 물론 크리스 폴급의 클래스는 둘 다 아니긴 하지만 뭐 돈치치는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러기 어쨌든 때문에. 돈치치도 시즌 초반이고 네. 투 가드 시스템을 아마 이 팀은 투 포인트 가드 시스템을 돌리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디조던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엘리트 빅맨들에게 저희가 기대하는 또 다른 뜻이 블락인데 이 선수가 블락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그쵸 뭐 그냥 더블과 뭐 리바운드 보시고 가는 겁니다. 더블도 장담은 못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득점이 안 나와요. 8득점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8득점 뭐 20리바 이런 거 간간히 있거든요. 8득점 17리바운드 8득점 16리바운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속 터집니다. 예, 속 터지다 죽습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보통 그런 경기 보시면 자유투가 8분의 2거든요. 자유투 2개만 더 넣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분들께 궁금한 포지션 중 하나가 57등의 루비오. 루비오 안 뽑을 겁니다. 이 선수도 글라스고. 물론 프롭 중에도 결국엔 글라스로 시즌 마감을 했고요. 예. 근데 루비오가 시즌 초반에 정말 핫했어요. 사실 시즌 정규리그 시즌 초반만 해도. 이게 루비오냐? 예, 이게 루비오냐? 우리가 페이스오프 알던 아니냐? 예. 루비오 여태껏 미네소타가 뭘 했길래 루비오가 이렇게 달라졌나? 역시 3티보도 잘라야 한다. 뭐 여하튼간에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대대적으로 좀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말미를 봤을 때 어쨌든 루비오가 나가면서 볼핸들러를 이제 저 친구가 있었죠. 단테. 단테 엑섬이 하기도 했었고 정 안 되면은 이제
갑자기 이름이 미첼? 네네네 미첼. 미첼 이름이 네.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그 순간 네. 다른 선수 있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어. 네. 프로 때는 엑섬이 조금 열심히 카바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폼이 안 올라왔죠.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엑섬도 이런 과거든요. 글래스. 예. 아니 그 네. 글래스였기 때문에 폼이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뭐 여하튼간에 루비오를 제가 좀 안 뽑는 이유는 뭐 루비오가 지난 시즌 초반처럼 갑자기 버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선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타가 사실 원래 그런 팀은 아니었는데 유타도 지금 로스터가 굉장히 괜찮은 팀입니다. 탄탄하죠. 좋죠. 이 말은 원맨 집중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애시당초 루비오는 스탯이 골고루 쌓이는 포가가 아니라서 사실 그리고 루비오에게 기대하는 게 뭐 크리스폴 이런 급의 뭐 1번 하드캐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막말로 1번으로서 보조를 잘해주면 되는 소위 말해 경기 운영 보이지 않는 그런 경기력에 공헌을 해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판타지에서 기대할 수 없는 값어치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판타지는 다르다는 거. 이제 판타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상당수가 지금 미첼에게 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여러분 미첼 뽑으세요. 네. 진짜 미첼은 왜 이번 시즌 더 핫할 것 같다는. 이번 시즌 평균 예상 프로젝션을 보시면은 진짜 지난 시즌 후반부보다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수가는 더 숫자가 올라올 거다라는 기대치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갑자기 미첼 얘기 나와서 죄송하고요. 역시 유타는 미첼. 네. 유타는 미첼.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선수가 에이튼. 에이튼 좀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신인을 좀 약간 좀 그래도 중요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제 100픽 그러니까 100픽 안에 뽑히는 신인들의 딱 두 개 있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대략적으로 보니까 에이튼이랑 돈치치. 뭐 돈치치는 너무 지금 댈러스 내에서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고 언론 뭐 플레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프트를 심지어, 많이 받는 선수니까. 네. 초록창에 그 기사에도 나왔죠. 시야 미쳤다. 네. 그러니까 뭐 보이진 않으니까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루비오가 생각나는지 모르. 그래서 저는 돈치치 시야 미쳤다. 여러분 디조던 뽑으세요. 진짜 돈치치랑 디조던 뽑았을 때 시너지도 되게 기대되긴 하는데 에이트는 조금 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네. 팀이 피닉스라서. 네. 그것도 있고 신인 빅맨들이 요 근래에 잘하긴 했었는데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에 보면은 팀들이 잘 받쳐줬던 게 좀 커요. 뭐 다른 그렇죠. 다른 밑에서. 네. 근데 일단 시즌 초반에 데빈 부커가 없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네, 뭐 시즌 초반에 뭐 부커가 한 2, 3주 정도 빠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팀에 얘를 살려줄 수 있는 포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포가 구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팀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이튼이 정통 센터라고 보기에도 그러니까 뭐 얘가 완전 골 밑에서 노는 선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튼한테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자칫하다가 망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정말 그럴진 설마 정말 그럴까 싶긴 한데 지금 피닉스는 자기네 4번 주전이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라이언 앤더슨이요. 라인 쓰겠죠. 당연하죠. 네. 다들 아시죠? 라인 이거 4번입니까? 그리핀보다 더합니다. 이분은 그냥 3번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NBA를 보다가 안 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봤는데 라인을 그때 접했거든요. 라인 2번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야구에서 라인 2번 넣어줘야 됩니다. 슈가 파포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얘는. 캐치앤 슈터. 참고로 이번 시즌 야후에도 파워포워드 센터로 붙어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항상 그랬어요. 네. 원래 항상 파워포워드 센터였어요. 슈가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선수는.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SF, PF로 내려야 하지 않을까 최소. 근데 그 사이즈 SF도 못 보기 때문에. 그쵸. 발이 느려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에이튼 알겠습니다. 에이트는 어쨌든 흥하면 되게 잘할 것 같고 팀이 조금 침체기에 빠지겠죠. 팀이 침체기에 빠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뭐 그랬을 때는 좀 같이 내려갈 떡하락할 것 같은 느낌. 전 약팀에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팀이 그러니까 팀이 정상적인 팀이 아닐수록 오히려 약팀에서 혼자만 잘 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확실하게 출장 시간은 보장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에이트는 좀 더 일단 얘도 시즌은 까봐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 얘기 나와서 저는 팀 하나만 언급드리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 미네소타 선수는 이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프로젝션에서 숫자 일정 이상 나온다고 기대한 선수는 미네소타는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원입니다 이분들. 뭔 짓을 해도 일정 이상 숫자가 나올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75픽까지 선수들 중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까지 딱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셰비치 아 부셰. 뻔하거든요. 정말 뻔한데 얘도 야후 더블 랭킹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좀 높았고요. 이번 시즌 딱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얘는. 이 정도도 괜찮나요? 저는 이것도 약간 높게 잡아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높게 잡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부셰비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딱 정해져 있는 스탯만큼만 딱 할 거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략적인 15득점 내지 8리바운드 이렇게 꾸준하게 할 거고요. 간간히 더블 할 거고요. 간간히 망할 거고요. 딱 그런 그림이 이번 시즌에도 유지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뭐 더 선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76등에서 100등까지의 구간으로 갑니다. 여기가 알짜배기가 많은데요. 여기가 많죠. 여기가 진짜 많은데. 여기가 여기서는 많죠. 이제 여기가 진짜 많은데요. 싸움이죠. 이제 어떻게 자기의 전략에 맞게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근데 선수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위 라운드에서 어떤 선수들을 픽했냐에 따라서 부족한 포지션에 딱 보충하기 딱 좋은 예, 네. 그렇죠. 선수 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후의 프리시즌 랭킹 기준이기 때문에 이 픽대로 절대 선수가 나가나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요 당장 랭크 보이는 네. 77픽의 아담스부터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이 100등까지 있는 요 선수들이 아마 그 리그별로 그 프리시즌 랭킹 오른쪽의 숫자가 보통 그 들어가시는 리그 해당되는 세팅된 그 스탯 기준으로 리그 랭킹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뭐 여기 안에 있는 선수들 중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엇갈려 있는데 여기 있는 선수들 보시면은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 뭐 센터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렌시나스 있고요, 아담스 있고요, 화이트사이드 있고요, 뭐 에네스 칸터 있고 뭐 이 정도인데 이 선수들 놓치시면 이제 센터가 없습니다. 죽어요.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뽑으셔야 됩니다. 진짜 여기서 뽑아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반드시 한 명 건지시길 자, 바랍니다. 초반에 아까 말했던 저희가 51픽에서 75픽 내에서 가도 못 뽑으신 분이 51픽에서 75픽 내지에서 이제 센터를 많이 뽑아가시는데 여기에 있는 뭐 아담스는 뭐 어쨌든 상위 그 칸터나 아담스는 어차피 더 빨리 뽑힐 거고요. 여기 랭킹보다 아담스도 40몇 픽에서 요즘 잘 나가서 아주 그냥 특히 아담스 같은 선수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팀 내 역할 노골적인 거 고려했을 때 아주 꿀이죠. 아담스는 썬더에 센터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아담스는 여기 77픽에 나와 있는 거는 야구한테 뭔 이제 이거 넘어가죠. 그냥 그런 픽인 거예요. 네. 그냥. 예. 뭔 짓을 해냈기는 왜 77픽밖에 안 되나? 그냥 저희는 이제 뭐 선수를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뭐 네네. 그냥 이제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절대 이거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야구가 랭킹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여기서 더 빨리 뽑히는 선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더 늦게 뽑히는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뭐 뭔가 버스트 픽 혹은 뭐 기대해볼 만한 픽 정도만 꼽아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웬델 카터 주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웬카주. 네. 불스 아시죠? 그쵸. 로빈 로페즈 안 씁니다 이 팀. 왜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는. 안 쓴다고 사모한테 혼났죠. 왜 안 쓰냐면은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브루스 프런트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웬델 카터 주니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할 수 있죠. 웬카주는 어쨌든 시즌 초반부터 중용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웬카주는 좀 지켜봐야 되는 픽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웬카주는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이게 이 선수가 100픽 안에서 나갈까 말까는 굉장히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시카고를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면은 좀 빨리 뽑아갈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시카고 자체가 팀 자체가 지금 컬러가 되게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시카고를 못 믿겠다 이러면서 아예 그냥 시카고 픽을 배제하시면서 뭐 100픽 이하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웬카주는 그래도 쓰기 다른 빅맨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5픽에서 100픽 내지에서는 그냥 어디 픽에서 뽑아가도 그냥 나쁘지 않은, 그냥 이제 적당선은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의 선수들 중에 이제 뭔가 그 특정 스탯을 노리신다면 최후의 보루인 선수들이 꽤 있는데, 전 그래서 뭐 한 말씀만 드리면 JJ 레디 여러분 3점. 3점이 없으시면은 이 선수라도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레딩 뽑아가야 됩니다. 진짜 좋아요. 이제 물론 이전 시즌까지는 카일 코버가 있었습니다만 이분 이제 많이 가셨거든요. 이제 또 나이인지라 네. 코버는 3점이 필요하시면은 JJ 레디 꼭 한 7, 80 정도에서 뽑으시길 바랍니다.
잉그램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픽 순서가 좀 엄청 하락했죠, 사실. 저는 지금 보는 게 거의 LA 선수나 LA 출신 선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라인에 좀 레이커스 라인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네, 같은데 진짜 보니까 뭐 랜들, 쿠즈마, 뭐 랜들, 뭐 쿠즈마도 지금 네, 70, 지금 쿠즈마가 80픽이고 칼드 포프, 칼드에 포프, 그 다음에 잉그램, 러셀, 랜스 주니어 뭐 다 이렇게. 그리고 뭐 위긴스가 100픽으로 딱 걸쳐져 있는데 위긴스는 뭐 상대적으로 위에서 뽑힐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위에서. 그죠. 위긴스 같은 경우도 누적 보고 가는 거죠. 네, 누적 하나 보고 가는. 윌 바튼처럼. 윌 바튼보다 좀 더 극단적이죠. 네, 좀 더 극단적으로 누적을 보시고 좀 더 극단적으로 다른 걸 포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잉그램이 좀 이렇게 픽이 낮아진 이유는 딱 하나죠. 르브론이 오면서 그죠. 에, 그죠. 롤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잉그램을 캐치앤슈터로만 놓고 봐도 나쁘진 않아서 그냥 슈가 포지션에서 좀 나는 좀 늦게라도 좀 그러니까 뭐 아까 레딕처럼 그냥 슈팅이나 좀 어느 정도 돌파되는 선수를 선호한다. 이 정도에서 남았을 때 뽑아도 괜찮다. 괜찮다. 알겠습니다. 잉그램은 좀 이번 시즌에 꿀픽 5월 데스픽이 될 수도 있어서 좀 레이커스 자체가 이번 시즌 좀 지켜봐야 되는 팀이라 컬러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어떤 컬러를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겠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팀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선수들 이야기는 뭐 이쯤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는 이 잠깐 하나만 정리를 하고 이제 꿀픽 추천 특선수 찝는 걸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번 시즌 감독이 바뀐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에 대해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미러키입니다. 아, 누가 갔죠? 마이크 부덴홀저가 갔습니다. 이분 아시죠? 사실상 시스템, 자 이게 애매한 게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전체 큰 그림을 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즌 내내 잘 로테이션을 돌려서 꾸준히 그 특정 수준의 성적을, 그러니까 경기력을 유지를 하도록 쭉 로테이션을 잘 돌려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의외로 미러키에서 뭐 말콤 브로그던 이런 선수가 중용을 더 많이 받으신다. 뭔가 로테이션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미들턴이나 안테토쿤보가 조금 더 시간이 줄 수도 있어요. 조금은 뭐 이전 감독처럼 혹사를 하진 않겠죠, 설마. 아 죄송합니다. 뭐 미들턴이나 뭐 쿤보는 그래도 뭐 저는 이번 시즌 제 최고위 픽으로 미들턴을 계속 밀고 있어서 뭐만 해도 미들턴은 내놔라 이런 주의라 조금 근데 실제로 지난 시즌 프로볼 거의 하드 캐리 하셨고 그러니까 안테토쿤보가 미러키 상징이라면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데 미러키의 엔진은 미들턴이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차 보시면 엔진은 밖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엔진 없으면 차 안 굴러갑니다. 엔진이 미들턴이에요, 미러키는. 그 이제 마이클 조던 때의 시카고의 느낌이라면은 그러니까 뭐 쿤보가 조던이다 이러면은 피펜은 미들턴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들턴을 좀 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감독이 좀 부데놀저 확실히 좀 시스템 농구를 추구하는 감독이긴 한데 선수의 구성이 시스템 농구와는 전혀 좀 거리가 먼 선수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라 그죠. 걷다가 그 탐욕의 신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블레소가 있는지라 조금 그런 점에선 기대하기 힘든데 또 부데놀저가 상황에 맞춰서 좀 플랜을 잘 짜는 감독이기는 해서 좀 그거는 봐야 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 최애팀 닉스도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낙스 뽑으세요 여러분. 케빈 넉스. 네, 케빈 낙스. 그러니까 신인들 중에서 조금 근데 낙스를 너무 높게 뽑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10라운드 내지 그러니까 100픽 그러니까 90픽 내지에서 120픽 내에서 뽑아도 괜찮은 스포. 그러니까 이번 시즌 초반은 낙스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시즌 초반만 보면. 뭐 지금은 그런 생각이 거의 중론이죠, 뭐. 네, 중론이기도 하고 뭐 다른 선수 뭐 티마주든 뭐 코트닐이든 뭐 득점해 줄 선수가 있긴 한데 1번이었거든요, 지금 뉴욕이. 근데 있죠. 무디아이요. 예? 저 오늘 혈압 오르다 쓰러지겠는데요. 뭐 여하튼 아니면은 저기도 있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다. 트레이버크. 아니요. 한 분 더 있잖아요. 그 내치에 계셨던 그 제가 갑자기 그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레잭? 제레잭. 진짜 1번이 없어요, 이 팀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인데. 닐리키나.
닐리키나는 사실상 포가 네, 여기서 말하는 1번이 없다는 얘기는 확실한 1번이 없다. 예, 예, 확실한 1번은 1번은 있겠죠 당연히. 1번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당연히 있겠죠. NBA 30팀 중에서 포인트 가드가 제일 약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1번 선수야라고 말씀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반격하려는 게 피닉스랑 좀 비교하시려는 올랜도. 올랜도요. 지금 스타팅 1번이 어거스틴이라는데요. 어거스틴은 개찐 도찐이네요. 옛날에 댈러스 콜레슨 있을 때 생각나네. 그래? 아니, 네, 아이스인데. 뭐 어쨌든 뉴욕으로 돌아와서 낙스한테 보조 리딩을 어느 정도 좀 시킬 생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락스가 뭐 다 된대요. 뭐- 낙스 포지션은 스몰 포드, 그러니까- 파워 포드. 그러니까 득점도 좀 되고 리바도 좀 되고 어시도 좀 되고 3점도 좀 되고 자유투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러니까 좀 기대치는 저도 커요. 왜냐면 전형적인 애매한 육각형. 예, 뭐 애매한 육각형이 맞긴 한데 뉴욕이라서 그러니까 포르징기스한테 우리가 누가 기대했습니까? 사실 4픽으로 뿌렸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트북 닫고 그냥 한숨만 쉬었다고. 울었죠 어떤 분은. 아, 그 꼬마애는 울었죠. 뭐 여하튼간에 좀 낙스도 생각보다 꿀픽이 될 수 있고 좀 더 넘어가서 뭐 항상 나오는 신인 픽들. 그러니까 신인 픽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안고 가는데 일단 이번 시즌 신인 풀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인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이 포지션에서 좀 후에 이제 뭐 100픽 내지 내외에서 100픽 내외에서 내가 좀 이 포지션이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신인들이 남아 있다면 좀 로터리 신인들이 남아 있다면 뽑아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신인들 한두 명씩 뽑는 편이어서 저도 신인 한두 명은 뽑아가는 식이라서 재밌는 게 좀 있어요. 네, 확실히 좀 그냥 쏠쏠한 게 있어서. 안전빵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긴 그쵸. 하겠지만은 좀 더 뭐 미첼 같은 케이스가 이번 시즌에 안 나오라는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미첼은 너무 독특하니까. 그렇죠. 미첼은 너무 잘했고 뭐- 미첼은 많이 독특해서. 뭐 이 말 나온 김에 신인 잠깐 정리를 해보죠. 뭐 1픽이 디안드레 에이튼 당연히 뽑힐 거고요. 마빈 베글리 3세. 어떻게 보세요? 마베 진짜 애매합니다. 마베는 세크라멘토. 제가 지금 세크라멘토 이야기를 굳이 하신 이유는 세크라멘토. 킹스 별로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아니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세크라멘토는 제가 세크라멘토 했을 때 떠오르는 선수가 마땅히 없어요. 제가 지금. 뭐 그것도 그렇고 구 커즌스. 여기 4, 5번이 지금 다 애매하잖아요. 4, 5번 근데 라인.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꿀픽으로 말씀드리려는 거 약간 엮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마빈 베글리 3세가 생각보다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의외로 윌리 컬리스타인이 꿀일 수 있다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윌리 그러니까 컬리스타인은 윌리 컬리스타인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마빈 베글리 3세가 꼬이면은 결국엔 시간 누구한테 주겠느냐. 설마 또 잭 랜돌프 주겠느냐. 그러니까 뭐 잭 랜돌프는 그렇다 치고 해리 자일스가 오히려 더 꿀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근데 이건 너무 버스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웬만한 리그에서 세리 자이스 안 뽑힙니다. 진짜. 안 뽑히긴 하는데 주목하시라. 예, 저는 여러분 치고 올라오면 바로 주셔야 됩니다. 해리 네. 자이스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해리 자이스는 진짜 괜찮을 수 있어서 저는 진짜 거의 막픽의 도박픽 수준으로 해리 자이스를 일단 해본 리그도 어느 정도 있는데 빡센 리그. 그러니까 뭐 빡센 리그도 그렇고 그냥 이제 막픽 정도에서 14픽, 15픽 이런 리그도 있잖아요. 그런 리그에서 거의 해리 자이스를 한 번쯤 그냥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여기 팀은 4, 5번이 너무 그죠? 애매모호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은 마빈 베글리 3세한테 좀 갈 텐데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3픽이 뭐 돈치치 당연히 뭐 진작에 뽑혀 나갈 거고요. 돈치치는 지금 50픽 내에서도 뽑아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4픽이 제런 잭슨 준이요. 이 픽은 좀 픽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뽑아갈 거면 뽑아갈 거다. 아닌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서 네. 팀인지라 멤피스. 예 멤피스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5픽의 트레이 영. 저는 근데 그 버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뽑으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렇죠. 무조건이죠. 그렇죠. 뭐 반바가 근데 그 여유로운 리그에서는 안 뽑히더라고요. 맞아요. 반반은 애매하게 안 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바가 가지고 있는 뭐 피지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좋긴 한데 어쨌든 얘도 봐야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여긴 또 팀이 매직이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얘가 어느 정도 스탯을 올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가 뭐 공격이 또 뭐 어쨌든 사이즈만 놓고 보면 거의 최상급이긴 한데 뭐 어떤 결과물을 낼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냥 연글지 않은 느낌. 예, 그래가지고 얘도 아마 시즌 초반에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급하게 주워갈 거고요. 그냥 잘 안 뽑는 추세인 것 같아요. 뭐 7픽의 웬카주 아까 말씀드렸고요. 8픽의 섹스턴. 뭐 섹스턴 같은 경우는
뭐 서머리그가 너무 좋았죠. 클블 1번 뭐 다운 당상이겠죠 뭐. 네, 1번이 없으니까요 그 팀도. 조지 힐. 아 조지 힐이 있는데 조지 힐은 판타지에서 조지 힐을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섹스턴을 믿는 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후픽의 낙스. 야 낙스 뽑으십시오 여러분. 낙스 뽑으세요 여러분. 뉴욕 팬으로서 말합니다. 낙스 아니 근데 전 뉴욕 팬도 아닙니다만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낙스. 네. 진짜.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스탯에서 막 특정 스탯을 뽑아주는 선수가 아니라 좀 골고루 스탯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리고 낙스는 일단은 시즌 초반 기회 보장이 돼 있잖아요. 이게 크죠. 이게 크죠. 이게 크죠. 예,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즌에 헤이워드가 개막전에서 빠졌기 때문에 테이텀이 조명받은 건데 이거는 지금 포르징기스가 진짜 빠졌기 때문에 낙스한테 당연히 시간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이 밑에 선수들이 사실 조명받지는 않습니다. 예, 거의 이제 낙스까지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P의 마이칼 브리지스나 사실 클리퍼스도 뭐 아 이거는 조금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내가 리그가 빡세다 이랬을 때 빡센 리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뽑아가시는 네. 신인. 그 마이칼 브리지스 말고요. 그 11픽에 이제 그 샤이 길즈스 알렉산더. 클리퍼스 지금 카드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제 여기도 도렌님 스타 났죠. 나가셨고요. 그쵸 도렌님 나가셨고. 네, 그래서 뭐 베벌리 하고 테오도시치 이 다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테오도시 작년에 보셨죠? 애매합니다. 근데 만약에 베벌리가 그러니까 제발 다시 않길 바랍니다만 다시 나거나 아니면은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외로 기회 갈 수도 있어요. 베벌리한테 공격적인 모습은 그냥 수비에서 그죠? 수비가 공격적인 선수지. 수비가 공격적인 선수요? 그러니까 수비가 공격적인 선수는 무슨 말이죠 이거? 그냥 잡아먹을 듯이 수비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드래프트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쭈쭈에 주목을 하시라. 이 선수한테 예. 의외로 시간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시간 기회는 어느 정도 갈 것 같고요. 네, 테도한테 기대가 안 되는 건 어쨌든 이 팀이 어느 정도 리빌딩을 선언한 상태에서 리빌딩하는 팀들의 컬러를 보면 어쨌든 빠른 농구를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상당히 많고 현재 농구의 트렌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테도한테 빠른 발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네. 우리가 신인을 키워보자 이런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당 리버스는 함티보드가 아니거든요. 아 그쵸. 네, 이분은 그렇게 꽉 막혀있진 않습니다. 이분은 키우실 수 있습니다. 꽉 막힌 걸 이제 내보냈으니 뚫었구나. 예, 뚫었습니다. 블레이크 네, 예. 그리 네, D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 신인들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본인 비장의 무기 꿀픽들 한번 공개를 해보죠. 저는 아까 윌리 컬리스타인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빅맨 좋아하기 때문에 빅맨 꿀픽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저는 컬리스타인 있고 먼저 뭐 가찬농부터 한번 선수 찍어주시죠. 저는 픽이 좀 두 개로 나누자면 가드 픽이랑 좀 센터 픽인데 그렇죠. 보통 그렇죠. 예. 센터 라인에서 일단 사보니스. 사보니스. 제가 이번에 사보니스를 되게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꽤나 낮은 랭킹에 잡혀 있고 실제 그렇게 빨리 나가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보니스가 주전은 일단 아니고 어쨌든 간에 좀 스탯이 지난 시즌 총 스탯을 놓고 보면 그렇게 높은 스탯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수의 이런 기대 씨도 사실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이 많이 네, 맞아요. 이제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규리그 시즌 초반하고 후반을 놓고 봤을 때 완전 거의 다른 선수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팀인지라 어쨌든 20분에서 25분은 뛸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높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봉철 씨도 혹시 준비되신 저는 준비는 따로 안 했는데 뭐 저번에 저희가 단톡에서 양 기자님 얘기한 뭐 노엘? 넬런스 노엘. 노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엘이라는 선수는 썬더가 굉장히 잘 들어갔지만 판타지에서 유의미하게 기대를 할 만할까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그냥 이제 막픽에서 한번 차라리 고타 뽑으세요. 예. 차라리 고타 뽑으세요. 고타 뽑는 전 노엘 뽑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클리퍼스 센터 1옵션 아닙니까 마신 고타. 그러다 이 선수 그러니까 훅 가는 정도의 기대치를 봤을 그러니까 고탓이 센터 1옵션인 건 맞는데 언제든 훅 갈 수 있는 선수라 근데 차라리 하레를 쓰지. 문제는 이게 있죠. 지금 클리퍼스는 센터에게 잘 만들어줄 카드가 없거든요. 예. 던져줄 애가 받아먹으려 했는데 던져줄 애가 없다고? 예, 그것도 있고 차라리 헤럴, 차라리 헤럴. 몬트레젤 헤럴. 예. 근데 헤럴은 뭔가 사이즈가 사이즈인지라.
그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지 못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맞아. 대신에 필드골은 진짜 끝내줍니다. 예. 득점 괜찮고요. 필드골 끝내줍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는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더블. 네. 네. 저는 그리고 지금 대충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터스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상만 피하자. 아니, 그러니까 부상만 아니면 근데 이제 저는 웨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모르겠네요. 그렇긴 한데 저는 폭발력 있는 선수를 좀 믿는 저도 편이라서. 지난 시즌 초반에 웨이터스 참 좋아했어요. 진짜 저는 저 괜찮은 그래가지고 것 같아서. 웨이터스 트레이드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내구성의 문제. 뭐 내구성의 문제도 있고 네.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는 버틀러가 지금 마이애미를 맞네. 선호하고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웨이터스는 그냥 끝나는 거고요. 차라리 웨이터스가 미네소타 죄송.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리고 미네소타 가면은 감독이 안 쓰잖아요. 예, 백업진. 안 쓰죠. 안 쓰겠죠.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타지 선수 애들 할 때 그 랭킹은 거의 안 보고요. 사실 그거는 그냥 저희가 전- 지금 선수를 이제 네, 여러분께 그래서 쉽게 하는 말씀드리려고 그냥 네, 본 거고요. 저의 나름 꿀팁을 얘기하자면 저는 그 퍼센테이지 소유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드, 온 퍼센트. 네, 온드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 지금 온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낙스가 한 70%인가 그렇게 근데 나와 있어요. 몇몇 팀들은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야후 판타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미국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팬심으로 팬심으로 많이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본인이 모르는 선수가 의외로 퍼센테이지가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는데 신인님 말씀해주신 것도 뭐 베이글 3세, 마빈 베글리 3세, 그리고 낙스도 70%돼 있고 그리고 뭐 밤바도 79%, 잭슨 주니어도 79%, 카더 주니어도 80%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선수 뭐 신인 선수나 이렇게 잘 모르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약간 이 소유 퍼센테이지로 좀 저는 많이 보는 편이어서 그렇죠. 이것도 괜찮죠. 요거를 저는 좀 많이 활용하는 이게 편이에요.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뭐 미첼이 터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온 퍼센트가 말도 안 되게 그 뭐 한 20몇 퍼 이러다가 그렇죠. 네. 뭐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한 40몇 퍼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어서 그거로 좀 저는 오히려 랭크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랭크되는 게 많아서 저는 잘 안 보는 편이고 오히려 그 퍼센테이지 온 퍼센테이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많이 그렇죠. 활용하셔도 괜찮다. 네, 좋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괜찮다. 내가 뭐 누구를 뭐 특정 포지션 주사야겠다. 모르겠으시면 포지션 정렬하시고 네. 오운드 퍼센트 보시면은 보시고 얼추 각이 나온다. 그리고 트랜잭션 트렌드도 쏠쏠하게 확인해 주시면 그렇죠. 트랜잭션 트렌드 이게 진짜 개꿀입니다. 이게 꿀인데 조심하실 거는 드랍이 많이 떠도 트랜잭션 트렌드에 뜬다는 거.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만 좀 잘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아까 마이애미 얘기 나왔으니까 의외로 올리닝 많이 안 나갑니다. 올리닝 그렇죠. 올린이 잘 안 나가죠. 올리닝 괜찮아요. 네. 오히려 괜찮아요. 올리닝이랑 이제 그 시간 분배하는 셋 그렇죠. 하사 바이사이드, 아데바요, 아데바요, 켈리 올리닝. 버틀러가 와도 이 셋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포지션이 겹치는 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명이 나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판타지에서 오히려 생각하긴 편해질 수는 있는데 그죠. 좀 그래서 이제 요 세 명 중에 어떤 선수가 딱 이렇게 눈에 띄게 잘 한다 싶으시면 이제 노선을 확실히 정하시는 뭐 게. 어쨌든 화사는 경기 수를 보장해드리진 않지만 경기를 네. 뛸 때는 보장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스탯은 확실하죠. 네, 올리닉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데 가끔 존재감이 희미해질 수 있으니 좀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죠. 그냥 마이애미에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애초에 좋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좀 아데바요를 밀려고 하긴 하는데 많이 좀 지켜보시고 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뽑으라면 와이사이드를. 뭐 화사 당연히 그건 당연히 네, 그건 맞고요.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히 셋 중에 지금- 화이트사이드고요. 지금 하사. 올리닉이랑 아데바요를 놓고 좀 고민을 하신다면은 저는 먼저 올리닉을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올리닝. 네. 그건 매우 당연히. 근데 올리닝. 아데바요의 성장치를 놓고 봤을 때 이번 시즌에 아데바요가 올리닉을 제칠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올리닉이 왜냐면 더블이 일단 안 되는 빅맨이니까. 그죠. 그게 좀 크죠. 올리닉은 사실 3점이 되는 빅맨이랑 같이로 보는 거죠. 저는 원래 올린이 거의 4번으로 보고 있어서. 네. 그죠. 저는 사실 4번으로 봐요. 그래서 아니 올리닉이 실제로 그러니까 화이트사이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셋이 있는데 올리닉은 그냥 4번이고요. 아데바요랑 화이트사이드가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네.
맞긴 하죠. 그래서 올리닉은 꿀이다. 네, 아 왜냐면 어쨌든 나오니까. 네. 아, 기본으로 네. 나오긴 나오니까. 누가 나오든 올리닉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아데바요 하이사이드 안 돼도 나오고 그죠. 대도 나오고. 그죠. 아, 하지만 말씀드리지만은 스탯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건 확실하진 않은 편이라서. 위아래가 있습니다. 네, 전이맨 사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디조던 드러먼드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 밑에가 화이트사이드 고베어거든요. 그죠. 네. 뭐 약간 아니면 뭐 등급으로 뭐 치자면 작년으로 치면은 마일스 터너가 원래 가시 끼는 정도였는데 아니, 이제 좀 살아가신 거 같고. 마일스 키너는 좀 야, 돈 내고. 터너는 좀 더 내가 블락이 약한데 이러면서 줄 수 있는 해보는 선수.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블락 보시고 가면 되고. 더블을 기대하는 선수는 이제 아니라는 걸로. 그래서 그 4명 정도가 이제 빅맨 싸움에 좀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전쟁입니다, 전쟁. 정말 헬게이트 누가 할지 진짜 궁금하네. 그래서 1라운드에 빅맨 뽑아놓으면 참 잘 풀리는데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8, 9 저희가 이제 8, 90 8, 90 라인에서는 여기까지만 요키치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드래프트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아 이틀 뒤인데 참 쫄깃쫄깃합니다. 아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우리 시즌 프리뷰 때 드래프트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닐까. 그때 드래프트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않는 걸로 않는 하겠습니다. 걸로 드래프트 네. 타임은 판타지 타임은 따로 만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일이 커지네요. 그리고 저의 또 이게 추천픽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지금 조단 클래스는 안 나갑니다. 저는 조던 클래스 안 뽑습니다. 저도 안 뽑을 것 같은데. 근데 누적 보시면은 괜찮을 수 있거든요. 의외로 지금 아, 왜냐면 클리브랜드 지금 아니 이게 별로 없기 때문에 왜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선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조지를 뽑을 거면 클라슨을 뽑으시라. 뭐 그렇긴 한데. 그거는 예, 기본이죠. 아이, 그거는 무조건.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네, 그 괜찮을 수 있어요. 누적 보시면은 차라리 아톰 뽑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아전 아토보다 클락슨. 이분은 한 번 떨어진 선수는 절대 안 뽑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내구성. 이분은 한 번 뭐 농구 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선수는 절대 안 뽑죠. 저는 좀 더 추천픽 하나 드리자면은 조시 잭스. 조시 잭슨 괜찮죠. 아. 괜찮죠.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요. 맞아. 생각보다 100픽 안에서 뽑히는 걸 못 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있겠냐 하죠. 근데 근데 잘 풀린다면 괜찮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원래 이런 픽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도박이에요. 그리고 그 마키스 크리스 같은 이제 머리 빈 애들이 좀 나가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다. 뭐 피닉스 자체가 좀 교통 정리를 어느 정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에 3번이 피닉스의 3번이 너무 없으니까 TJ 워렌? 워렌이 있긴 한데 아예 워렌은 다른 유형이죠. 그렇죠. 네. 워렌은 전혀 다르죠. 워렌은 이미 트레이드 카드로 이미 이제 낙점이 된 것 같고요. 피닉스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1번에 데려올 테니 우리는 워렌을 주겠다. 좀 이 마인드가 좀 피닉스한테 껴있는 상황이라서 조시 잭슨한테 좀 어느 정도 기대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사실 피닉스는 데빈 부커 빼고 다 리스크가 커서 리스크가 뭐, 큰 정도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쓸 수가 없어요. 팀내 뭐 이제 뭐 그냥 많이 이 위상을 좀 고려할 빅네임 3로 가면은 뭐 부커, 에이튼, 뭐 주시엑슨 이렇게 그렇죠. 세승 가는 거죠. 뭐 어쩔 수 참- 없어요. 참 비리비리하네요. 구성이 막 알차진 않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빅맨 많이 뽑다 보니까 꼭 이제 그 드래프트 하시다 보면은 그 팀 토탈 스탯이 예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꼭 막판 가면 3점이 후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3점 꿀픽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레지 블록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가 디트로이트 전담 수스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픽에서 제가 제가- 이제 마지막쯤에 예고 픽을 하나 했어요. 제가 블록. 레지 블록을 가져가겠다. 하지만 앞에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그러니 하면서 왜 그러게 안 뽑아가셨어요? 왜냐면 본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근데- 있었어요? 예, 안 예.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먼저 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제가 먼저 픽이었는데 그때까지 디니디가 안 나갔어요. 14픽이었어요. 그러면은 뽑아야지. 14픽에서 디니디가 그러니까. 살아있길래 D&D 뽑았으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세요 개인적으로. 방송해야 돼 지금. 딴 거 얘기 우리 시간 없어요.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타지 깁슨. 공무원 여러분. 저한테 공무원 랜도프인데. 너무 저는 옛날 이야기예요. 저는 항상 랜도프 공무원이어가지고. 이분 옛날에 그 아이또 피닉스 하면 스티븐 애쉬 이러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스티븐 애쉬는 아니고. 그리고 도박 픽에서 하나 좀 추천해 드리자면은 자바리 파커. 야 괜찮죠. 그러니까 파커가 괜찮을 수 있죠. 1옵 지금 시카고로 가 있는 상황에서 공격력만 놓고 보면 1옵션이거든요. 지금 공격력만 놓고 보면은 파커도
건강하게 뛴다는 전제가 역시 붙으면은 내구성의 문제군요. 네, 20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저도 파커를 뽑고 나서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파커를 좀 밀어보자 이런 생각도 있어서 괜찮죠? 자바리 파커도 네, 맞아요. 솔직히 거기에 있는 선수들한테서 누구한테 득점력을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시카고나 피닉스나 다 비슷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네. 네. 거긴 그래도 데빈 부커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잘 한 명 건지면은 대박인 거죠. 그렇죠. 네. 진짜 그래서 좀 도박 픽으로 추천하는 거는 파커. 진짜 주식방송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킹스에서 유일하게 좀 믿고 지켜볼 선수 한 명 딱 버그다노비치. 근데 시즌 초반은 네. 결장이라는 거. 오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늦게 나올 거거든요. 마지막에 뽑으시면 됩니다. 아, 인절이 안 저도 해. 보그다노비치를 많이 뽑아놨어요. 네, 뒤로 뽑으세요. 뒤로. 네. 앞으로 뽑으실 필요는 없고요. 뒤로 뽑으세요. 뒤로. 네, 뭐 거의 아까 말했던 100픽 내외 이 폭스. 정도에서 괜찮습니다. 폭스 뽑느니 얘 뽑으세요. 폭스 뽑느니. 폭스 뽑느니 힐드 뽑느니 얘 뽑는 게 낫습니다. 네. 와. 정말 마지막. 저는 애틀랜타의 데드먼. 아, 데드먼. 네. 데드먼은 저는 데드먼 작년 이후로 잘 안 보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리는 픽은 맨 뒤. 마지막에 이제 야 누구 뽑냐 이럴 때 한번 고민해 보시라. 뭐 고민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하레를 뽑으십시오. 괜찮을 수 있죠. 낙스. 낙스는 그 전에 낙스는 그 전에 나갑니다. 아 진짜? 네, 낙스는 지금 그 낙스는 전에 기억은 나가는 아닙니다. 주제라. 네. 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저도 내일 모레 네. 드래프트 전쟁입니다. 헬게이트를 누가 열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방송 시즌 프리뷰 말고요. 네, 다음 판타지 방송에서 한번 전판시 정리를- 다음 전판시 네. 시간에 아마 우리 판타지를 방송 이걸로 할까요? 전판시 전판시. 전판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네. 같이 판타지 하신 분들이 이제 만약에 나오실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저희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실? 아니 뭐 지금 저희랑 녹음을 안 하시는 분 중에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을 게스트를 초대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맞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말을 하실지도 기대가 진짜, 되네요. 맞아. 왜 그랬어요 나한테?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얘기거리 많을 건 드래프트 다음이 제일 얘기거리 많을 그죠.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다음을 한번 해야겠네요. 그 다음이 무조건 제일 얘기가 많습니다. 누구 앞에 내가 이걸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뽑았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판시. 네, 이름 정해진 것 같네요. 전판시. 네, 클로징으로 마무리하죠. 여러분들의 판타지 로스터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드래프트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드래프트를 앞두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번 시즌 모든 분들의 판타지가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이변이 없는 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2018-19 시즌 NBA 시즌 프리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참시의 세 번째 에피소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용계미 쇼리는 마핑 보이세요?